그럼 이제 다들 한번 앉아 보시고요. 우리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뭐, 우리 지금 뭐, 다들 건강하시죠? 그죠? 잠깐만, 혹시 뭐, 무증상이다. 갑자기. 그런 거 없지요? 그러니까 또 우리, 뭐, 농담 반, 진담 반인 거 알지? 난 아주 건강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자, 우리 그러면 이제 문제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징성 있는 문제라서 제가 풀이를 바로바로 하고 있습니다. 자, 몇 번부터 하면 되죠? 12번 보겠습니다. 12번 펼쳐놓으십시오. 자, 12번. 일단 12번 문제는 뭐냐면 경찰 그 앞면에서 12번은 이거는 딱 경찰만 나오는 문제야. 12번은 경찰만 나오고 경찰이 어떤 특징이냐면은 특히 앞면에 있지. 시험지가 앞면 뒷면이 있으면 앞면 1, 2, 3, 4, 5, 6번 중에서 결국 틀릴 거면서 망하는 문제가 있거든. 그게 바로 뭐냐면 아까 우리가 풀었지만 인문학을 바탕으로 노벨상 수상자 작품 있죠. 그런 단어 추론하는 거 하고 그럼 이게 빈칸 3개 뚫은 건데 이게 어떠냐면 읽다 보면 될 것 같거든. 될 것 같은데 하면서 5분을 보고 있어 학생들이. 큰일 납니다. 그래서 12번 경찰 학생들 다들 이거 푸셔야 되겠지만 경찰 학생들 특히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나중에 설명할 테니까 12번 빨리 풀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13번 제시문 뒤에 이어질 글의 순서를 정하시오 그랬습니다. 14번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세 문제 푸는데 4분 타이머 측정할게요. 12, 13, 14 B소리 나면 들어가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2번 보십시오. 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우리 경찰 시험 치는 학생들 특히 강조합니다. 앞면에 두 문제가 특히 복병인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단어를 추론하려고 했으나 인문학 지식의 부족으로 사실 시간을 오래 끄는데 답이 안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12번 같은 경우를 봐봐 어때요? 이게 소재 쪽인 거예요. 소재가 두 개 중에 하나로 나와. 첫 번째는 사회과학입니다. 적어 놓을래요? 12번 옆에 적을래요? 사회과학을 내거나 아니면 그냥 과학입니다. 자연과학,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과학은 그냥 말빨로 발라버리는 거거든. 거기 들어봐요. 뭐 이런 거 있지. 우리는 불평등을 추구해야 된다 그래야 되겠어요? 평등을 추구해야 된다 그래야 되겠어요? 평등. 그래서 그냥 인문학 말빨로 바르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아닌데 이 지금 과학이란 말이야. 그냥 평소 때 이런 과학 상식 없다가 시험장 가서 봐봐. 혼자 자전, 공전, 이절하기 쓰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일식, 월식을 하고 있단 말이야. 혼자서 막 그림도 그리고 강아지가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평소 때 그 과학에 내가 말했잖아. 사이언스 지문도 내가 많이, 신문도 많이 말해줬죠. 그죠? 그래서 이 정도는 비례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다시 뭘 바탕으로 하는? 비례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이런 그 과학 상식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게 아니면 이건 내 말은 1분용이야. 저기서 1분용. 내가 잔소리하는 건 1분용을 5분 동안 잡고 있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해버리면 뒤에 가서 나중에 쉬운 문제를 틀려버리게 된다고. 그래서 전체적인 신권 배분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럼 가볼게. 이 선생님도 가보자. The distance ice giant. 벌써 멀리 떨어진 아이스 얼음의 자이언트 괴물. 걱정이다, 그죠? 멀리 떨어진 아이스, 우리말 안 옮깁니다. Distance ice giant가 이번 달에 opposition, 반대쪽에 도달을 한다. 콤마 which, 그리고 그것은 의미하는 바, 그것은 반대쪽에 있을 것인데 to the sun, 태양의 반대쪽에 있을 것이다. 하늘에 있는 태양의 반대쪽에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말 것이다. 오랫동안 못 본다나 같이 볼 수 있을 것이다. 볼 수 있을 것이다. visible. 왜 볼 수 있다가 답이에요? 과학상식적으로. 왜 지금 여기 보세요. 왜 볼 수 있다가 답이에요? 이번 달에 반대쪽에 도달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뭐다 태양의 반대쪽에 가린다, 가리지 않는다? 가리지 않는다 그 말이야. 그래서 계속 볼 수 있을 것이다. 뒤로 가볼까요? 그 반대는 또한 행성에 가장 가까운 접근을 나타낸다. 가까운 정답입니다. closest. 일단 답부터 말할게요. 가까운, 지구 쪽으로 가장 가까이 오는 것이다. 가장 가까이 온다 그랬으니까 우리의 눈에는 다른 때보다 더 어떻게 보일까? 밝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 말 맞지, 그지? 에이, 거기 들어봐. 과학 공부 안 하고 무식하다가 시험장 가서 한다고 돼, 안 돼? 안 된다고 내 말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이런 소재를 가지고 시간을 오래 끌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12번에다 적으세요. 주관식 설명 적어놓으세요. 표시했다가 쉬는 시간에, 나중에 점심시간 주고 쉬는 시간에 그림을 그려서 설명해줘. 알았지? 알았지? 예. 자, 그 다음 13번 갑니다. 상식을 바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3번 제시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Humanity, great invention is religion. 인간의 위대한 발명은 종교인데 그것이 의미하는 건 아니다. 반드시 뭐를 신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한 번 더 번역할게요. 인간의 가장 위대한 발명은 종교인데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신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게 시작 시점입니다. 그럼 제가 맨날 강조하는 바 시작 시점하고 응집성이 제일 좋은 건 같은 말 하는 거다. 그죠? 환언을 찾으려고 하고 환언이 없으면 예시를 찾으려고 하고 예시도 없다면 반박으로 가야 되죠. 그죠? 그랬을 때 지금 보니까 이게 결국 어떻게 보면 뭐 그게 아니다 하고 종교 신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완전 똑같은 소리 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 하는 C번이 시작점 되겠죠. C. 오히려 rather. 자, 가볼까요? 오히려 종교라는 것은 뭐의 시스템이다? 규범과 가치로 이루어진 시스템인데 그 규범과 가치는 뒤로 가보니 슈퍼휴먼, 초자연적인 법칙의 어떤 믿음, 초자연적인 법칙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신에 대한 믿음만 있는 게 아니고 초자연적인 법칙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하기도 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무게중심 다 생각하고 있습니까? 등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기까지가 하나의 흐름 맞습니까? 여기까지가 상위입니까? 하위입니까? 상위. 일반화입니까? 구체화입니까?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그럼 우리 같은 표시 한번 해보죠. 제시문하고 그 다음에 C까지 표시하세요. 제시문하고 C를 묶으세요. 두 개. 제시문하고 C를 묶으세요. 자, 거기다 상위 개념이라죠. 일반화, 그죠? 특정한 예를 들고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일반화. 무게중심이 똑같다는 거예요. 무게중심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무게중심이 낮아질 겁니다. C로 갔다가 무게중심이 낮아질 겁니다. B번 맞죠?
B번이 하위 개념입니다. B번에다가 그럼 여러분들 보니까 예를 들면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B번 한번 읽어보면 이슬람이나 뭐 기독교나 힌두교와 같은 그런 일부 종교는 믿는 바 이런하고 디즈 힌트가 보이죠. 이런하고 디즈. 이런 초자연적인 법칙이 신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믿는다. 신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믿는다. B번. 반면에 하고 뒤로 가야 되죠. BD. BD로 갑니다. BD. D 앞에 반면에 적어봐요. 반면에. 일부러 접속부사를 넣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돼요. D번 앞에 반면에. 반면에 다른 종교들, 부디즘, 커뮤니즘, 나치즘과 같은 이런 종교들은 믿는다. 이런 초자연적인 법칙이 자연법이라고, 자연적인 법칙이라고. 신을 믿는 쪽과 자연법을 믿는 쪽 나뉘는 거 맞습니까? 근데 어쨌든 일반화입니까? 구체화입니까? 구체화. 자, 그래서 무게중심이 똑같다 다 같이? BD. 같은 표시하세요. BD 묶으세요. BD가 동일한 무게중심의 하위 개념입니다. BD. 그래서 등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럼 C, B, D, CBD 되겠나요? 그 다음에 A번에 인과성 더스 돼 있지. 이 더스는 동일한 무게중심입니까? 더 하위 개념입니까? 더 하위 개념입니까? 그러니까 적으세요. 최하위 개념이라 적어요. A번에. 최하위 개념. 최하위 개념. 맞습니까? 그러므로 불교는 하고 불교 하위 개념 내려왔죠. 불교는 믿는다. 카르마의 이런 자연 법칙을 믿는다. 그리고 나치는 그래서 카르마라든지 그 다음에 나치가 믿는 이데올로기라든지 그 다음 커뮤니스트가 믿는 그런 이코노믹스의 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신이다 신이 아니다? 신이 아니다. 하지만 본인도 믿고 있다는 거지 내 말은. 거기들 자, 이 문제 풀기 위해서 머릿속에 일어난 활동 등분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거기 들고 어떻게 3등분 되는지 말해봐봐. 제목 말하고 이제 너무 다 쓰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제 말로도 좀 하자고. 최상위 개념, 상위 개념, 하위 개념 이렇게 제목 다 말하자. 최상위 개념 시작. 개념은 뭐였더라? 신에 대한 믿음과 그렇지 않은 믿음. 한 번 더 시작. 신에 대한 믿음과 그렇지 않은 믿음. 그 다음 또 외워서 말해야죠. 상위 개념 시작. 상위 개념. 예시 말해줘. 신에 대한 믿음으로는 시작. 신에 대한 믿음으로는 세 개 말했는데 세 개 기억 안 나도 두 개는 기억해봐. 이슬람이나 기독교 맞지? 그 다음 반면에 또 어디는? 아니 제목 어디에 대한 믿음? 내추럴 로우 자연 법칙에 대한 믿음. 믿음은? 불교 뭐 나치 이 정도 맞나? 그 다음 아니 최하위 개념. 에이 진짜로 에이 적어줄게. 에이 진짜 에이 정말로 에이 진짜 이렇게 읽어라시라고. 다시 무슨 개념? 이렇게 딱 말하라고. 그 다음 뭐라고? 딴소리 하지 말라고. 자기 지식 뽐내 그런 거 헛짓 하지 말라고. 시험 그렇게 치는 거 아니라 논리 빡빡 까는 거야. 그 다음 뭐라고? 그래. 그래고 여기서 딱딱딱 키워드 말하라고. 그래서 답에 대한 인정 끝.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답은 다른 쪽으로 갈 수 없다. 인정하면 되는 거잖아. 난 설득하는 거잖아 여러분들. 맞습니까? 해석하겠다는 소리 아니지. 자, 다시 말해줘. 외워줘 여기. 신에 대한 믿음 대 자연 법칙에 대한 믿음. 한 번 더. 신에 대한 믿음 대 자연 법칙. 영어로 말해줘. Believe in God. 시작. Believe in God. Believe in natural law. 좋아요? 신에 대한 믿음으로는 시작. 신에 대한 믿음으로는 S1, S2, S3 말해줘. 그죠? 두 개만 말해줘. 기독교나 이슬람. 그 다음 또 자연에 대한 믿음, 자연 법칙에 대한 믿음으로는 뭐 말되기에 맞지 그지 내 말은. 그래서 이 법칙만 알아라고. 그럼 여기서 나이를 몇 개 했는데? 3개. 그 3개 중에 뭐만 잡고? 그 3개를 잡고 이제 그 3개를 다 잡고 이제 뭐 구체적으로 뭘 믿는지 말했지. 그러니까 어떻게 뭐가 하위 개념이 있어요? 여기서 또다시 종교를 언급한 건 아니지. 어떻게 알겠냐면 따라해봐. 나지 내추럴 로우. 내추럴 로우가 각각 뭔지 연결을 안 시켰어? 연결시켰어. 그러니까 최하위 개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럼 우리가 이것만 알아듣게 표시를 좀 하자. 볼펜 들어줘요. 자, 자연 법칙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신이 아니고 자연을 믿는다는 게 몇 번에 있었나요? C번 한번 가볼까? 보자. 자, 슈퍼 휴먼 로우 줄집니다. C번에. 슈퍼 휴먼 로우 줄집니다. C번에. C번에 슈퍼 휴먼 로우 줄집니다. 줄 쳤어요. 자, 그 다음 여기서 하위 개념으로 간 게 A번에 가서 어디 줄치라고요? 카르마 시작. 카르마 줄치고 그 다음 이데올로기 줄치고 그 다음 이코노믹스.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상위다 하위다? 하위다 그 말이야 내 말은.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야.
복습을 또 하시면서 점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13번 그렇게 풀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예. 자, 소리 내서 번역 한 번만 할게요, 그냥. 자, 제시문부터 다시 손에서 번역합니다. 소리 내서 크게 해주세요. 인간의 모르는 단어에서 뭐냐, 영어로 읽고 알았지. 그 다음 너무 구리게 할 바에야 영어로 읽으라고. 고개 들고 봐봐요. 너무 부자연스럽게 할 바에야 단어를 직역하는 게 좋아, 그냥 안 하는 게 좋아. 안 하는 게 좋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 영어로 읽어요. 13번 그냥 한번 해볼게요. 자, 인간의 가장 위대한 발명은 시작. 인간의 가장 위대한 발명은 종교이다. 그리고 그것은 신에 대한 믿음을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 그 다음 C로 가. 오히려 시작. 종교는 맨 뒤로 가요. 초자연적인 법칙 시작. 초자연적인 법칙에 대한 믿음의 토대를 둔 규범과 시작. 규범과 가치의 시스템이다. 이 규범과 가치에 대한 하위 개념들이 카르마 이런 것들이지. 그러니까 규범과 가치 이제 되겠지, 그지? 비슷한 거지. 그 다음 가요. 뒤로 가야지. 시 다음에 이제 비이슬람 시작. 이슬람, 기독교, 힌두교와 같은 종교는 믿는다. 이런 초자연적인 시작. 초인간적인 법칙이 참 신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그 다음 뒤로 가요. 반면에 이래야지 시작. 반면에 불교, 공산주의, 나치주의와 같은 다른 종교는 이런 초인간적인 법칙이 시작. 초인간적인 법칙이 자연적인 법칙이라고. 그래서 그 자연적인 법칙에 대한 하위 개념이 A번에 나온단 말이야. 되겠지? A번 올라가요. 그러므로 시작. 불교는 카르마의 자연 법칙을 믿고 나치는 주장하길 시작. 주장하길 그들의 이념은 자연 선택의 시작. 자연 선택의 법칙을 반영을 한 것이고 공산주의는 그들이 뭘 따른다? 경제의 자연 법칙을 따른다. 자, 그럼 다시 한번 교통 정리할게요. 교통 정리 다시 할게요. C번에 나와 있는 그런 규범과 가치가 다 다르다는 거 있지. 예, 그래서 A번에 카르마, 그 다음에 A번에 카르마 하위 개념, 그 다음 자연 선택의 법칙 하위 개념, 그 다음 경제에 관한 자연 법칙, 다 동일한 하위 개념이죠. 이 말을 이해하는 것 역시 영어의 힘이에요, 인문학의 힘이에요. 그래, 카르마가 도대체 뭔지, 자연 선택의 법칙이 도대체 뭔지, 경제학의 자연 법칙이 왜 나오는지 이해 못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죠? 거기 들어보시고, 카르마는 왜 나왔어요, 카르마는? 불교에서는 왜 카르마라고 해요? 카르마는 법원직에 2019년대도 기출됐고 내가 열심히 설명했죠, 그죠? 카르마는 뭐다? 카르마. 그럼 잠깐만, 불교에서는 신을 따르는 게 아니고 자연 법칙이라 그랬지, 그지? 예, 그래서 그 카르마, 그렇죠. 카르마 설명 좀 들었지. 카르마가 뭐다? 우리말 온 게 뭐다? 법이 뭐라고? 인과 응보. 맞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 윤회설이지, 그지? 회설이지, 그지? 네가 지금 하는 일도 언제 영향을 끼치고? 미래에. 과거에 했던 것도 지금.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자신을 갖다 심판하고 자기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컨션스에 따라서 되돌아보지 않으면 뭐습니까? 결국은 뿌린 대로 안 거둬들여 그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 카르마 법칙이라는 거 많이 쓰죠, 그죠, 여러분들? 기업 경영에서 많이 쓰죠. 카르마 경영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 손 들어봐요. 카르마 경영. 카르마 경영.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이거는 이게 일반적으로 적용할 만하거든. 우리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봐봐요. 능력 중요하죠. 그럼 합격하실 겁니다. 능력 중요하죠. 그런데 능력 말고 뭐도 중요해요? 열정이 있어야 되죠. 처음에 공무원 공부 시작한다 했을 때는 막 끌어오르다가 갑자기 맞습니까? 코로나가 우리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차분하게 만들었는지 공부의 열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마인드죠. 자, 그런데 이것을 갖다 더하는 게 아니고 곱하는 거다라고 말했죠. 카르마 경영에 따르면. 곱하는 거니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 좋고 열정 좋아도 마인드는 0부터 시작하나요? 마이너스부터 시작하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아무리 것들이 플러스로 뛰어나도 마인드가 부정적이면 이거 곱셈을 해봤자 더 마이너스가 돼버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마인드는 항상 뭐가 되어야 됩니까? 낙관적이 되고 에너지가 넘치는, 뭔가 성공할 수 없다는 마인드가 아니고 반드시 본인이 이룬 대로 꿈꾸는 대로 된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라? 어떤 구상, 어떤 계획, 어떤 실행이라고 말해요. 낙관적인 구상이라고 하죠. 비관적인 계획이라고 하죠. 낙관적 실행이라고 하죠. 왜 낙관적인 구상이 돼야 될까? 지금 처음에 공무원 된다고 오셨을 때 어때요? 안 될 거라고 왔어요? 한번 해볼 거라고 왔어요?
해볼 거라. 그게 낙관적 구상입니다. 나 공무원 된다. 공무원 돼서 한 달에 월급 받으면 얼마나 부모님 용돈 드리고 얼마나 뭐 하고 모아서 처음에 뭐 하고 이렇게 하고 맞습니까? 낙관적 구상이에요. 비관적 계획은 왜 짜야 되죠? 각 과목마다 변수가 있을 것이다. 인터넷에 떠도는 뭐예요? 여러분들 잘난 놈들의 성공 사례는 일반적인 우리한테는 안 통합니다. 알겠습니까? 뭐 해가지고 지는 뭐 책 뭐 한 번만에 다 외웠다 뭐 그죠? 서울대 수석한 놈도 뭐라고 말해요? 교과서만 열심히 봤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잘난 자들의 그런 특수한 사례는 평범한 사람한테 먹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기본서를 좀 보고 기출문제 풀었더니 영어 80점 받았다. 그 놈은 인문학을 한 놈일 거야. 그냥 그 전에 토플을 했겠지. 토플 하든지 아니면 철학자 글들 읽으면서 했겠지. 원서를 파면서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또 순진하게 그런 사람 말만 듣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 자기를 되돌아보면 나는 어릴 때도 영어가 좀 잘 안 됐고 말귀도 잘 못 알아듣고 그 다음에 인문학도 안 했고 이거 보니까 힘들겠는데 그럼 나는 내가 이렇게 생각하지 뭐 이렇게 계획을 짜야 되겠네. 비관적 계획을 짜야 된단 말이야. 이 비관적 계획은 그러니까 절대로 실패가 없는 거지. 이 비관적 계획대로 실행하면 실패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다시 뭐 해야 돼요? 낙관적 실행이 뭐예요? 그럼 계획짠 대로 안 움직여야 돼? 무조건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은 짜놓고 예를 들어 서점 가가지고 줄리아 선생님이 말해서 원서를 샀다. 왜 아니냐고. 그치? 읽어야지. 자, 제가 여러분한테 좋은 사이트, 영어 사이트 막 추천해줬어. 그러면 뭐예요? 실행하기로 해서 실행해야지. 그러니까. 근데 사이트 들어가서 겁부터 먹고 이걸 정말 읽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카르마라는 건 그래서 이런 마인드를 강조하는 거지. 그러니까 마인드를 강조하는 거지. 마인드. 이 마인드가 좋아야지 모든 것들이 이것들이 이제 덧셈이 아니고 덧셈이 아니고 곱셈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예. 지금 오신 여러분들은 다들 대단한 분들 아닙니까? 다들. 그러니까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A번에서도 여러분들이 영어력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야. 불교니까 윤회설이니까 그래서 카르마가 나왔구나 이렇게. 인문학으로 이해하는 거지. 그 다음 나치는 뭡니까? 거기 들어봐요. 나치는 히틀러 대학살 아시죠? 그죠? 맞습니까 여러분들? 예. 그래서 유전자, 잘난 유전자, 못난 유전자 맞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더러운 종자다. 그래서 그것들은 다 죽여도 된다. 맞습니까? 그게 바로 자연 선택의 법칙이잖아. 말해보자. 시작. 자연 선택의 법칙. 그래 내 말은. 그냥 나온 단어가 아니지. 전부 다 인문학 스키마지. 그러니까. 그럼 공산주의는 뭡니까? 그러니까요. 경제의 자연 법칙이다. 그죠? 그래서 이것들이 모두 다 지배하는 것이 인문학의 힘이고 글을 읽다가 이해가 잘 안 돼요. 구문. 자, 요약이 하자. 구문 아닙니다. 7번 봐요. 구문은 사기다 그랬지. 구문 이꼴 희망 고문이다. 내가 말했다. 네. 자, 구문을 강조하는 선생님한테 가서 원서 몇 권 읽었냐 물어봐. 나 지금 공개적으로 유튜브 다음 주에 이거 일주일 뒤에 이틀 동안 나 풀 거거든. 학생들한테 공시생들한테 구문을 잘해라고 하는 선생님들 있지. 그 선생님들한테 시간을 주지 말고 바로 물어봐. 원서 몇 권 읽었냐고. 거짓말이디. 원서 한 권도 안 읽은 사람들일 거야. 구문은 사기야. 희망 고문이야. 구문이 뭔지 알아? 학생들한테 뭐라고 해? 구문은 만취표가 있는 한 문장이야. 그냥 긴 문장이야. 그래서 거기서 주어 동사 잘 찾고 구조 분석 잘하고 단어 열심히 외우고 끊어읽기 잘해래. 희망 고문 하겠다는 희망 고문. 자, 이 구문에 있는 문장 시험장 하면 뭐 이거 번역하는 거 나오나요? 단락으로 나오나요? 단락으로. 그럼 그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기출 지문의 구문 이거 열심히 해봤자. 자, 왜 구문은 희망 구문 없는 유토피아냐? 구문은 모든 영단어를 우리말로 다 옮겨야 되잖아. 그러려면 그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 모르는 단어 없어야 돼. 모든 단어를 다 외워야 돼. 다 외워야 돼. 그 다음 30분 만에 풀어야 돼. 한 3시간 동안 풀어야 돼. 그래 내 말은. 그 구문은 유토피아야. 유토피아는 있냐 없냐? 없어. 그러니까 이상세계야. 그러니까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자꾸 구문이라고 합니다. 물어보세요. 글 안 읽은 사람이에요. 그분들이 미안하지만 이제 읽을 수 없어요. 그럼 강의를 막살놔야 됩니다. 강의를 막살하고 내를 능가하려면 한 3년 읽으라세요. 최소. 하루 종일 읽어야 돼. 그래.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난 17년 읽었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구문을 강조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반성하셔야 돼요. 사실 좀 가슴에 손을 얹고 미안하지 않습니까? 학생들한테. 그럼 먹힙니까? 구문이 이거잖아. 13번에 있는 모든 단어를 우리말로 다 옮겨야 돼. 그 다음에 거기서 모두 뭐 해야 돼? 구조 다 알아야 돼. 문법적으로. 유토피아지 그거는. 그죠? 유토피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딱 보면 구문파와 아닌파로 나눠져 있거든. 거기 들어보자. 성격도 다 드러나. 구문파하고 내처럼 논리추론파. 나는 논리추론파지 그지? 구문을 압도하는, 구문을 발라버리는 논리력을 길러라서 말이야. 논리력은 구문을 압도하고 모르는 어휘도 발라버리고 논리력으로 압도해야 되거든. 근데 구문파 애들은 성격도 다 있더라고. 약간 꼼꼼한 친구들이야.
주로 구문을 강조한 친구들 보면 변화와 모험을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아. 성격도 다 드러나. 유독 구문에 목매는 애들이 있어. 약간 안정성을 추구하는 친구들이지. 그러니까 공무원 성격이 딱인 거지. 그러니까 공무원 준비하는 애들이 구문을 강조하는 선생님을 잘 따르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거를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아니기 때문에 진심으로 개박살을 내고 있거든. 그럼 우리 검증 한번 해볼까? 줄리아 말고 이제까지 자기들의 실력이 그렇게 뛰어나다면 공무원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국회직 8급 9급을 해설한 강사가 내 말고 아무도 없다는 거야. 우리 팩트 체크 한번 해보자. 본인이 그렇게 실력이 좋대. 그러면 쉬운 소방은 해설 다 한다, 알았지? 소방 쉽거든? 그 다음 지역인재 이런 것도 해, 그죠? 그런데 국회직은 해설이 없어. 나는 노량진에 왔을 때부터 지난 8년간 국회직을 단 한 번도 빼먹지 않고 9급, 8급을 다 해설하고 있는 유일한 대한민국의 딱 한 명의 강사지. 그러면서 실전에 먹히게 해설을 하지. 이거 한 지문당 30분 동안 보는 게 아니고. 과연 그들의 말은 무엇으로 신뢰를 하냐 이 말이지.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구문, 희망 고문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그죠? 구문을 압도하는 뭘 길러라? 논리력을 길러라. 그리고 그 논리력의 베이스가 되는 건 뭐다? 인문학의 힘이다. 아시겠습니까? 네, 지금 13번으로 이제 다시 가겠습니다. 13번도 그래서 이 글을 읽으면서 뭐다? 논리력, 무게중심. 그러니까요. 그럼 학생들하고 이렇게 저는 수업하잖아요. 학생들하고 무게중심 나눠봅시다. 이걸 몇 등분 됩니까? 이렇게 수업을 해야 된다고. 이 질문 몇 등분 됩니까? 이렇게. 상위 개념은 뭡니까? 하위 개념은 뭡니까? 이렇게 수업해야 된다고. 학생들이 카르마가 뭔지 몰라. 그럼 우리가 똑똑해져서 가르쳐줘야 된다고, 내 말은. 영어 선생님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 종교역사 모르는 게 없어야 돼. 얇게, 얄팍하게 달아야 된다고. 계속 공부해야 된다고. 계속. 13번. 자, 정답 한번 불러줄게. CBDA. 좋아요. CBDA입니다. 됐지요? 예. 자, 형광펜 칠하고 갑시다. 그래도 내가 여러분들 걱정돼서 찜찜해서 그래요. 자, 무게중심 똑같은 단어끼리 형광펜 좀 칠할게요. 박스 안으로 가주세요, 여러분들. 박스 안에 신에 대한 믿음, 거기다 형광펜 하세요. 영어로 박스 안에 believe in God 줄집니다. believe in God. 신에 대한 믿음, 이거 있죠. 이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까지 형광펜 할게요. does not부터 형광펜 할게요. 미안합니다. does not mean necessarily mean 하고 있지. 그럼 이것하고 똑같이 쓴 말 있죠? 똑같이 쓴 말이면서 무게중심 똑같은 게 C번이죠. C번에 보니까 규범과 가치의 시스템. 영어로 읽을까요? Any system부터 시작. Any system of norms and value 형광펜. 그래. Any system of norms and value 형광펜. 이 두 개는 무게중심이 다르다 똑같다? 똑같다 이 말이야. 되겠나? 그 다음 형광펜 색깔 바꾸세요. 그 다음에 B로 갑시다. 예. 자, B. 신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신에 의해 형광펜 합니다. By the gods. By the gods. B번에. 그 다음 D번으로 가요. 자, D번은 그럼 이것하고 똑같이 대응되는 게 자연법칙이라는 거 맞죠? Natural law 형광펜 합니다. 맨 끝에 Natural law. 그럼 이 두 개가 무게중심 똑같은 거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D번에 보니까 자연법칙이 있었지. 그 자연법칙의 하위 개념으로 카르마랑 자연선택이랑 경제가 나온 거야. 색깔 바꿔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 색깔 드리겠습니다. A번에 카르마 줄치고 카르마. 그 다음 자연선택 Natural Selection 줄치고 그 다음 경제 Economics 줄치고 A번에 카르마 K-A-R-M-A 카르마 그 다음 Natural Selection 그 다음 Economics 되겠습니까? 예, 지금 형광펜 칠한 것끼리 무게중심이 똑같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선 형광펜 나중에 이해를 하자. 자, 14번 가자. 자, 14번 빈칸 포함한 문장 대문자 마침표 찾는 습관 가지세요. 꼭 문장 길이부터 확인하세요. 자, 대문자 in a milieu하고 들어가지요. 여기서부터 가고 있는 문장인데 야, 이 문장도 엄청 기네요. 25단어 평균입니다. 25단어 30단어 넘어가면 무조건 제발 부탁합니다. 빈칸만 읽어도 답 나와요. 그러니까 답 나와요. 자, 그러면 빈칸 있는 문장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In a milieu of doubt, denial and uncertainty about our overall geopolitical situation까지 한덩어리. 우리의 전반적인 지정학적인 상황에 관한 의심과 부정과 불확실성. 다시 우리의 전반적인 overall 지정학적인 상황에 관한 의심과 부정과 불확실성의 밀류, 몰라도 돼. 밀류에서 이렇게 할게. 밀류에서. It become, 그것은 a kind of 일종의 생존 리플렉스가 된다.
그것은 일종의 생존 리플렉스가 된다. 아우 반가워라. 땡큐. So that 빨간 펜으로 밑줄. So that이 단서지 그지? So that 줄칠까요? 인과 맞습니까? 원인 결과. 그럼 우리 학생들은 so that 읽으면 답이 나와야 된다는 말이야. 자 그럼 so that 자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자 그럼 when부터 여러분들이 소리 내서 천천히 해석하세요. 자 해석할 때 주의할 점 없는 단어 넣지 말고 전치사 무시하지 말고 계속 강조합니다. 자 전치사 with가 있고 of가 있죠. 그럼 of 뒤에서부터 합니다. 연결되지 않은 시작. 주장의 스트림 스트림 몰라도 돼. 스트림에 제시될 때 스트림에 그럼 스트림 따라자 다시 연결되지 않은 시작. 주장이 제시될 때 그만 하자. 우리는 시작. 맨 뒤로 와요. 그 주장들을 시작. 그 주장들을 동의하지도 않고 부정하지도 않는다. 끝났네. 거기 들어보자. 동의하지도 않고 부정하지도 않는데 거기 들고 그럼 동의하지도 않고 부정하지도 않는다. 이걸 갖다 한 단어로 바꾸면 뭐예요? 동조한다. 따라자 동조한다. 따라자 관심 없다. 중립적이다. 그런 거 골라오시면 된 거 맞지? 제발 다른 거 읽지 마란 말이에요. 지문 읽지 마란 말이에요. 읽지 마라고요 제발. 인문학이 힘으로 안 되면 버리라고요 내 말은. 읽어봤자 오답으로 간다고요. 다른 거 읽어봤자. 그래서 그리고 어조가 그럼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약간 마이너스죠. 네 그러면서 가니까 자 보기 1번부터 제가 번역할게요. seek communal 공동의 합의를 추구한다예요. 이 아이는 공동의 합의를 추구한다. 다시 1번 공동의 그 다음 합의 consensus 합의를 추구한다. 1번 아니네요. 2번 확증 편향을 제거한다. 어떤 편향성을 제거한다. 이건 좋은 말이 돼버리잖아. 그래서 1번도 좋은 말 2번도 좋은 말. 다시 2번 우리말로 옮기면 확증 편향 confirmation bias 또 시험에 여러 번 나옵니다. 확증 편향을 제거한다. 편향성 제거하면 또 좋은 말이 돼버려. 4번도 좋은 말이야. 4번도 4번 우리말로 옮기면 각각의 의견을 지지한다. 좋은 말이지. 그래서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무관심을 채택한다. 일반적인 무관심을 채택한다. 됐나요? 예. 검정 볼펜 들어줄래요? 자 14번 지문 다 X 치세요. X 14번 지문 위에다 그냥 X를 치라. 읽으면 바보라고. 좋습니다. 소대 발견하셨고요. 예. 자 다시 한번 이 문장 그럼 이제 이해로 가겠습니다. 인문학을 약간 동원하겠습니다. 빈칸 문장 다시 보겠습니다. In a milieu of doubt, denial and uncertainty about our overall geopolitical situation. 일반적인 지정학적인 상황. 그러니까 우리 지금 중국하고 우리의 상황, 중국과 미국의 상황 그러니까 그지? 지정학, 지땅, 지자고 폴리티컬 정치지 그지? 자 그런 상황에 대해서 불안하지. 일본하고 우리 한일 관계도 그렇고 북한하고 관계도 그렇고 그지?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의심이나 부정이나 불확실성이 있는 그 환경에서 말이다. 그것은 일종의 생존 리플렉스가 된다. 생존 리플렉스가 된다. 자 소대 들어가서 streams of 스트림이 일단 흐르는 거거든. 스트림이 흐르는 거거든. 그래서 streams of에 disconnected 연결되지 않은 주장이 제시되었을 때 이 연결되지 않은 주장 그랬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동의하지도 않고 그 다음 부정하지도 않는다. disconnected가 무슨 말일까? 연결되지 않은 주장이라는 건 그게 뭐예요? 자 이거죠 그죠? 봐봐요. 이거는 또 인문학에서 뭘 말하는 거지? 빌리브와 그 다음에 진실에 관한 거죠. 이거는 인문학에서 항상 나오는 겁니다. 전직렬 특히 경찰직은 진짜 많이 나오고. 예. 빌리프 믿음과 진실. 믿음이 진실이 될 수 있나? 잠깐만. 여러분들이 믿는 게 진실입니까? 아니죠. 믿음이 진실 될 수 없지 그지? 그러니까 예, 진실이란 건 끊임없이 뭡니까? 그 실체를 향해서 다가가기 위해서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 맞죠 여러분들? 그랬을 때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는 경향이냐면 단편적인 것들이란 말이에요. 연결되지 않는 주장이란 건 뭐야? 각각의 사람마다의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들이지. 각각의 사람들마다의 믿음들이지. 그러니까 파편 같은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의 A의 믿음, 이 B의 믿음, C의 믿음 이런 식으로 만 명, 수억 명이 다 쳐봐. 그러니까 그럼 그것들은 disconnected claim일 뿐이란 말이야. 그게 제시되었을 때 우리는 뭐다? 그들에게 동의하거나 아니면 부정하지도 않는다. 그게 바로 같은 말에 무관심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자 그래서 자 인문학에서 상식으로 우리 적어놓을까? disconnected claim 줄집니다. 연결되지 않은 주장. 자 연결되지 않은 주장이 뭐냐? 증명되지 않은 적으세요. 증명되지 않은 자신만이 진실이라 생각하는 것들에
모 덩어리. 다시 증명되지 않은 자신만이 진실이라 생각하는 것들의 집합체. 다시 증명되지 않은 자신들이 진실이라 생각하는 덩어리. 그게 디스커넥티드 클레임이지.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집단의 지성을 강조한다는 거지, 그지? 집단의 지성이 있을 때 반대로 집단의 무지를 말하는 거예요. 집단의 무지, 그러니까. 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자, 12, 13, 14. 채점하시기 바랍니다. 12, 13, 14. 채점하시기 바랍니다. 자, 채점하시면서 놓친 논리, 그 다음에, 예, 놓친 논리, 그 다음 틀린 논리 필기하세요. 제일 중요합니다. 자, 12번 한 번 더 복습할게요. 예, 특히 경찰 앞면에 잘 나온다. 특히 이게 사회과학이 나오면 그나마 할 만한데, 모르는 과학적 상식이 나오면 괜히 학생들이 5분 정도 끄는 친구도 있어, 5분을. 그러다가 뒤에 쉬운 문제를 못 풀게 된다. 예. 그리고 특히 왜 밀당을 하냐면 1, 2, 3, 3개를 밑줄을 주면 꼭 2개나 알겠거든. 보통 2개는 알겠는데 하나 모를 때가 많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 하나 잡고 계속 시간을 끌 때가 많다. 그래서 과학 상식으로 모자라면 날려라, 넘겨라, 이 말이야. 이건 시간과의 싸움이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13번 같은 경우는 등분이 되는 글이었다. 등분이 되는 글이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필기 도구 쓰는 법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이제부터는 남은 시간 동안 혼자 공부할 때는 적어도 뭐 해야 되냐면, 지금이야 공부를 하시니까 형광펜을 쓸 수 있죠. 근데 실제 시험장 가면 검정색만 써야 되잖아요. 연필만. 그러니까 하나의 볼펜으로 다르다는 걸 표시해야 되니까 이런 표시를 많이 하는 거예요. 물결무늬, 그 다음 밑줄, 네모, 동그라미, 세모, 화살표, 이런 화살표, 플러스, 마이너스, 이걸 많이 해야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학원에 다닐 때야 형광펜 꺼내놓고 휘황찬란하게 표시를 하지만 실제로 시험장 가서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 말은. 그리고 또 제가 지금 형광펜을 쓰는 이유는 좀 더 잘 전달하기 위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본인이 연습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검정색 가지고 이런 연습을 하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체끼리 찾아서 네모를 하겠다. 그 다음에 밑줄은 이럴 때 긋겠다. 물결문 이럴 때 하겠다 있지. 그 연습을 지금부터 적어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습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는 유튜브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만점자의 문제풀이. 만점자가 직접 문제풀이 하는 거 보여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내 말은. 그 공통분모를 저는 발견해요, 공통분모를. 수능 만점, 영어, 외국어 영역 만점자든 토플 만점자든 나는 공통분모를 봐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토플이야 인터넷상으로 치지만은 그럼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이런 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표를. 화살표를 이동시키고 물결무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근데 자꾸 우리 학생들 이거 하는 사람이 있어, 영어 시험 보면 왜 하고 이거 막 이렇게 끊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논리를 좌우하는 부분, 답으로 가는 부분에 이런 필기를 해보도록. 아시겠습니까? 예. 좋아요. 자, 하여튼 13번. 그럼 놓친 논리, 틀린 논리 각자 필기해 놓으시고 13번에서는 지문이 3등분 되는 생각을 해야 된다. 무구의 중심. 13번은 최상위 개념, 상위 개념, 하위 개념이다. 다시 최상위 개념, 상위 개념, 하위 개념이 존재하고 있다. 그게 발견. 그런 표시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 14번을 지문을 읽었다면 자기 반성을 하자. 지문을 읽었다면 빈칸 말고 나머지를 읽었다면 자기 반성을 하자. 읽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그 다음에 빈칸 뒤에 so that이 근거였다. 뭐뭐 하기 위해서. 일종의 플렉스가 된다. 예. 자, 그런데 이 so that이 근거인데 더 정확한 근거는 when절이죠, when절. 지금 그 뒤에 넘겼을 때, 뒷장 넘겼을 때 when 있죠, when. 이 when도 인과인 거예요. when에다 적을래요? 인과. 뭐뭐 했을 때 뭐뭐 한다. 이게 또 논리적 단서지. 논리적 단서는 when이지. 따라합시다. 뭐뭐 했을 때 뭐뭐 한다. 시작. 뭐뭐 했을 때 뭐뭐 한다. 그래서 when절 뒤에 보니까 이제 이게 인문학 지식인 거야. 인문학 지식이 부족하면 present라는 단어를 외워도, disconnect라는 중학교 1학년 수준의 단어를 알아도, claim이라는 중학교 1학년 수준의 단어를 알아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단 말이야. 아니면 자기의 짧은 실력으로 독단적인 번역을 해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관련된 스키마는 다시 말하지만 믿음과 진실이다. 그래서 disconnected claim이라는 것은, 연결되지 않은 주장이라는 것은 각자의 개개인들이 펼치는 증명되지 않은 믿음이란 말이야. 각자의 개개인들이 펼치는 증명되지 않은 믿음의 어떤 덩어리 집합체. 그게 하도 많으니 스트림이라는 단어를 쓴 거지,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이 정말 열받을 때는 뭐라고 하는지 아냐? 메스라고 해버려. 이 무식한 덩어리들. 따라한다 다시 메스. 버트란트 러셀도 메스라는 말을 많이 쓰지,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는 지적이지 않고 일반들의 무지를 경고할 때는 그냥 메스를 쓰거나 홀 그냥 찾아봐서 다른 놈 하나 없다 이거야. 이 홀이나 메스를 쓰면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지적인 해안을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다 같이 해결해가지고 집단의 무지를 말할 때는
이게 쓰고, 그 다음 동물에 많이 비유하지. 소떼, 양떼, 떼 하는 거 헐드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집단의 무지를 싸잡아 말할 때 글 쓰는 철학자들이나 노벨상 수상자들이 많이 쓰는 거지. 한번 따라할까요? 소떼, 떼입니다. 다시 헐드. 그러자 덩어리, 다시 홀, 메스, 다시 메스. 그렇죠. 전체, 다시 홀.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되겠고, 예, 그렇게 부르였어야 된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은 여러분들, 자, 요거부터 할게요. 15번 뭐냐면 명사라고 적으세요. 명사. 자, 명사 출제 트렌드 딱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소방 시험은 암기입니다. 자, 필요한 사람 받아 적으세요. 소방직은. 그 앞면에 동요 나올 때 품사에 주목하시지요. 소방이 만약에 명사에 밑줄이 있다면 외워서 그냥 중학교 수준이야, 중학교. 그런데 경찰부터는 아니에요. 경찰 9급 당연히 아니고 국회직 당연히 아니고 그냥 밑줄 친 명사가 기본 단어가 아니고 고난도 명사예요. 그걸 빈칸처럼 풀어야 돼요. 그게 출제 의도예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다 같이? 명사는 빈칸이다. 명사는 빈칸이다. 예, 물론 외웠으면 3초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확실히 정합시다. 적을까요? 외우면 3초. 왜냐하면 밑줄 보고 보기 보니까 3초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외우면 1분, 알겠지? 근데 1분이 더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15번, 그 다음에 16번. 16번 있죠? 자, 16번인, 이건 좀 이따 얘기를 하겠고, 16번. 두 개만 해볼게요. 그럼 우리 15, 16번 할게요. 자, 15, 16번 3분 타이머 제가 측정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이보가 좀 잘 안 돼서 내가 이보 그냥 말로 할게요. 준비, 시작! 자, 스탑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자, 15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 소방직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명사를 중학교 고1 정도 수준에서 출제하기 때문에 당연히 암기하고 시험장 가야 되고, 경찰, 그 다음에 9급, 그 다음 국회직은 생소한 단어를 출제합니다. 그래서 빈칸처럼 풀고요. 그 다음에 보기를 봤을 때 지금 보기가 어떤 상태가 딱 적합하냐면 1번, 3번을 몰라야 돼요. 1번, 3번을. 1번, 3번은 몰라도 되고 지금 현재 2번, 4번은 알아야 돼요. 근데 답이 아는 단어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출제원들은 이 원칙을 반드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15번에서 일어난 일이 뭔지, 자, 빈칸처럼 내가 풀겠습니다. 갑니다.
This year, 올해에 그 단어는 엘리트 과학계에서 명사를 픽업했다. 올해의 그 단어는 엘리트 과학계에서 명사를 픽업했다 그랬습니다. 명사, 지금 밑줄은 명사지. 명사가 뒤에 문장으로 바뀌어있지요. 현관면 들어주세요. It appeared부터 article까지 현관편해야 되겠다, 그지? It appeared in nearly 200 peer review article까지 읽으면 돼. 그럼 대충 우리 해석해볼까요? 그것은 거의 200개 정도의 기사에서, 시작! 거의 200개 정도의 기사에서 나타났다. 그럼 뭐예요? 다른 기사에서 많이 안 다뤄줬다, 많이 다뤄줬다? 다뤄줬다는 거지. 그러면은 이게 빈칸 올해 그 단어를 안 썼다는 거야? 많이 썼다는 거야? 많이 썼다는 거지. 그럼 많이 썼다는 쪽으로 답을 찾아야 되니까 속도 급속하게 퍼져나갔다. 2번이 답인 거예요. 정답이 2번. 그래, 이런 식이라는 거지. 그래서 한번 따라할까요? 단어의 문장화. 따라자. 문장을 단어로. 다시 문장 한번 따라할까? 거의 200개의 기사에 등장했다. 시작. 그럼 따라자. 많이 써먹었다. 그래, 그러니까 급하게 퍼졌다. 그래,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거란 말이야. 자, 영어 시험에 존재 이유를 아셔야 돼요. 영어가 언어력을 묻기 때문에 존재를 하는 거예요. 성실성이면 벌써 없어졌지. 7급도 필세수로 바뀌잖아, 이제. 그러니까 7급에서 왜 필세수로 바꿔? 국어라는 시험이 필세도 국어야. 필세도 국어란 말이야. 맞지? 근데 7급이 필세수로 바뀌지. 국어 중에서 쓸데없는 암기를 뺀 게 필셋이야. 논리만 남긴 거거든. 언어 논리 상황 판단 자료에서 필셋이거든. 그러니까. 근데 영어는 원래 출제도가 논리거든. 그러니까 영어 시험은 안 사라지고 9급에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영어마저 없애버리면 너무 진입장벽이 낮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 출제자들이 보기에. 솔직히 서방직도 어때요? 영어 스트레스 받으면서 원래 할 필요 있어 없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일행직 맞습니까? 뭐 영어 스트레스 받으면 할 필요 뭐 있는 그러니까. 근데 왜 영어를 남겨두냐 하면은 논리력이거든. 그리고 언어적 소통 능력이거든. 그 다음 인문학 감성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공직자 안 되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영어 시험을 남겨두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상한 암기 과목 중에 그냥 외우는 거면 안 남겨주지.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근데 이제 경찰 같은 경우는 헌법 들어오고 하면서 이제 앞으로 후년에는 그죠? 헌법 들어오면서 부담이 너무 커지거든. 그러니까 이 영어까지 논리까지 하지 마라 이 말이야. 그래서 GTELF로 바꾸는 거야. GTELF는 영어 시험 중에 제일 머리 안 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시험이거든. 구당 같은 시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변화를 잘 알고 가야 돼, 사람이. 잘 알고. 세상의 흐름 속에 시험이 존재합니다. 시험이 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자연스러운 변화와 흐름 속에 시험의 변화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15번.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velocity는 단어. 그 다음 그 뒤에 거의 200개의 기사에 등장했다는 문장이지. 그러니까는 따라자 많이 나타났다. 그럼 따라자 많이 써먹었다. 그러니까는 빨리 퍼졌다 해서 정답 2번이죠. 그래서 실제로 velocity라는 단어가 가속도 이런 뜻이거든. 가속도. 정답 2번 되겠어요. 그리고 4번은 알아야 될 단어입니다. 4번의 censorship은 검열이라는 뜻이죠. 검열. 이 단어는 꼭 아셔야 되겠어요. 자, 나머지는 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16번 발표하세요. 16번이 특히 경찰에서는 경찰이 어떠는지 알아요? 유독 경찰이 어휘하고 그 다음에 접속부사를 어렵게 내요. 논리를 어렵게 내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경찰이 있잖아요. 논리를 어렵게 내요. 그러니까 순서 장악이나 문장 삽입 이런 접속부사가 경찰직이 오히려 9급보다 더 어려울 때가 많아. 그러니까 그만큼 논리에 목숨 겁니다. 그래서 16번은 내가 봤을 때 경찰 상위권으로 가는 문제. 그 다음 일행은 당연히 맞춰야 되는 문제. 자, 16번 빈칸 앞문장 뒷문장을 보고 우리가 원래 관계를 찾아야 되는데 빈칸 앞문장 제가 읽어볼게요. 준비되셨습니까? 빈칸 앞문장 갑니다. And Coyotino was dressed in a jacket. 코요티노는 자켓을 입었고 그리고 he had on 전치사 on 화이트 칼라였고 그리고 broad silken tie 이랬습니다. 자, 이해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나열 3개지. 나열 3개니까 뭐예요? 몰아줘란 말이야. 내가 과일 이름 대볼까? 거기 들어봐요. 포도, 밀감, 두리안. 할머니 뭐 잘 모를까? 할머니한테 물어보면 두리안 모르죠, 그지? 그래 우리 할머니한테 뭐라고 하면 돼? 할머니 2개가 과일이잖아요. 그럼 두리안도 과일이겠죠? 그럼 되는 거 맞지? 이해되겠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학생들 보기 어떻습니까? 나열 3개 중에 자켓하고 그 다음에 실크 타이는 이해되지? 그럼 그 중간에 끼어있는 화이트 칼라도 당연히 뭡니까? 상의로 이해 못해야 돼. 옷으로 이해하면 돼. 그래 이렇게 독해하시는 거라고 내 말은. 이해되겠어요? 예. 자, 그럼 이게 앞문장입니다. 그 다음 빈칸 뒷문장 할게요. 제가 코요티노는
글을 쓰고 있다. 어디에? big piece of paper. 큰 종이에다가 글을 쓰고 있다. 고기 들자. 우리 솔직해지자. 원래 이 접속부사는 빈칸 앞뒤만 보고 답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찾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솔직히 잘 모르겠잖아 내 말은. 근데 우리는 이런 느낌은 들어. 앞뒤로 같은 내용이다. 다른 내용이다. 다른 내용이고 주체는 같다 다르다. 같이 그지. 그럼 우리 보기에서 있잖아. 대체로 주체 다를 때 써야 되는 거 말해보자. 3, 4. 그래서 3, 4 버려야 돼. 3, 4는 따라자 주체가 다르다. 그렇지요. 그래서 3, 4를 버려야 돼요. 3번의 특징 부를 테니까 필기하세요. Similarly 필기합니다. 주체 다름 속성 동일. 주체는 다르고 속성은 동일할 때 씁니다. 항상 제가 예를 드는 게 이거예요. 대한민국은 IMF를 겪었다. 마찬가지로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을 겪었다. 그럼 앞문장의 주체는 한국, 뒷문장의 주체는 일본, 주어가 달라요. IMF하고 그 다음 잃어버린 10년도 겉보기엔 다르지만 속성은 전부 다 경제위기 맞지? 그러니까 속성이 같이. 이럴 때 쓰는 게 마찬가지로요. 그러니까. 그 다음 4번 한편 적을까요? 주체 다름 속성 반대. 4번은 주체 다르고 속성 반대일 때 쓰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IMF 때 금모으기 운동을 했다. 반면에 일본은 그런 걸 하지 않았다. 알겠습니까? 그럴 때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대열포는 인과성이죠. 지금 이걸 인과성 있다 보면 돼, 안 돼? 안 되죠. 인과성 절대로 허접스럽게 인과관계로 오면 안 됩니다. 함부로 정답 1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 분석을 하고 내 생각에는 그래도 조금 더 지문을 읽어야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이게 전반적으로 지문에 흐르는 어조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자, 가주세요. 가주세요. 첫 번째 조정에 가주세요. 들으세요. 해석하는 거. 자, but the music of Pearl. 그러나 진주의 음악은 벌써 끝났다. 진주가 노래 부르나? 거기 들어보세요. 진주가 노래 안 부르지? 그럼 이거는 비유적 단어 맞죠? 그만큼 이 진주를 플러스로 본 거죠. 자, 계속합니다. 그러나 진주의 음악은 말이다. 스릴로 넘친다. 키노의 승리와 함께 말이다. 그 다음 주안나도 역시 위를 쳐다보고 그녀의 눈은 참 정말로 맞습니까? 키노의 용기를 보면서 놀라고 있다. 그의 상상력에.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보세요. 상상력에. 세 번째 줄 가주세요. Electric strength. 이 전기적인 힘이 그에게도 왔다. 이제. 그 다음 네 번째 줄로 가주세요. 진주 속에서 그는 코요티노가 오형식입니다. 작은 책상에 앉아있는 걸 보았다. 학교의 작은 책상에. 그럼 이게 실제입니까? 상상하는 겁니까?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지금 상상이라는 단어를 위에서 안 썼습니까? 썼습니까? 썼죠. imagination. 상상이라는 단어를 쓰고 이제 문장으로 풀고 있죠. 좋아요. just as. 그럴 때 딱 그때 키노는 만다? 그것을 문틈으로 보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지? 아들내미가 공부하고 있는 걸 아빠가 뿌듯하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갑시다. and. 그리고 코요티노는 자켓을 입고 있고 화이트 칼라, 그죠? 옷도 깔끔하게, 그 다음 넥타이 타이까지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콤마 뒤로 가보니까, 빈칸 뒤로 가보니까 코요티노는 큰 종이에 글을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가보자. 키노는 그의 이웃들을 쳐다보았지. 내 아들이 학교에 갑니다. 그는 말했다. 끝. 거기 들어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존 스타인백이 쓴 진주라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그 작품 속에서 키노가 실제로는 무시를 당하고 아들이 아파서 병원에 가도 돈이 없다고 거부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드디어 진주를 발견한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진주를 발견해서 아들을 학교 못 보내요. 보낼 수 있어요.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상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도 그냥 보통 아이들처럼 옷을 말끔하게 입고 정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그 모습을 나는 아주 좋게 바라보고 있겠군. 그러니까. 그래서 빈칸 앞에도 어조가 마이너스인 거예요? 플러스인 거예요? 플러스. 그 다음 빈칸 뒤에도 어조가 플러스죠. 그럼 빈칸 뒤에 걸 상위로 끌어올리면 공부하고 있는 거 맞죠? 페이퍼를 쓰고 있단 말은 공부하고 있다 이 말이지. 그 다음 빈칸 앞에 걸 상위로 끌어올리면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다는 거지. 그럼 둘 다 어조가 달라요? 플러스예요? 그렇지. 근데 내용 자체는 똑같지 않지요?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게다가입니다. 게다가는 어떨 때 쓰나? 한번 저 따라할까요? 주어 같고 어조 같고 내용은 다르다. 그겁니다. 주어 같고 어조 같고 내용은 다르다. 이런 상황에 제일 많이 쓰는 게 게다가입니다. 주어 같고 내용 같고 어조는 같고 내용은 다르다. 이럴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게다가입니다. 참 여러분들 봐봐요. 어릴 때는 알겠지만 우리 살아보니까 어때? 문학작품 많이 읽어야 돼? 읽을만 해요. 참 재미지 그지? 오히려 이럴 때 우리 치유가 된다니까. 이 세상에 있더라. 내가 서울에 와보니까 진짜 눈 뜨고도 코백하는 서울이다. 내 서울에 와갖고 내 서울에 와갖고 책도 출판사에 사기당해갖고 그 당시에 거금 300만원 500만원 날렸지. 청계천에 발 한 번 담그고
출판사에서 내 책 내준다 해가지고 내 돈은 한 500만 원 줬거든. 근데 출판사 없어졌어. 그래서 이제 그 출판사 만난다고 서울에 처음 와봤어. 35살에. 그래갖고 그때 청계천 뭐 있더라고. 그래 발 담그고 막 밑에 물고기 지나가고 사진 찍고 이러라 카페에 올리고. 그러니까는 그리고 서울 와서 놀란 게 사람들이 지하철 오면 막 진짜 뛰면서 타더라고. 저는 부산에서 왔는데 우린 그런 정서가 없거든. 우리는 안 뛰어. 너 어디 가라 다음 차 이렇게. 다음 차 마둥마둥 사는 게 없어. 실제로 내가 지금도 부산 내려가서 강의 또 하고 있지만은 지금 가보면 이제 학생들이 정말 해맑아. 너무 좋아 진짜. 여유가 있어. 그러니까 여유가. 우리 내 환경이 사람을 만들잖아요. 서울에 오면 또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 다들 너무 바쁘게 또 그렇게 시간도 지하철도 갈아타잖아. 내가 지하철을 갔다가 타다가 진짜 집에 가서 토했어요. 너무 이거 환승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나는 기본적으로 반대로 타서 1시간 동안 엉뚱하게 가요. 저번에는 장례식장에 가는데 반대로 1시간 갔더라고. 그래 또 다시 돌아와서. 예. 그래서 내가 이 서울에서 여기서 보면은 이 사람의 그 환경이 그 사람 그걸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 뜨고도 고백한다는 서울에서 잠시라도 방심하고 살면은 뭔가를 놓친다, 뒤처진다, 갖지 못한다 이런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는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그렇다고 급한 마음이 결국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니더라고. 그게 어떤 게 있냐면 급할 때는 아주 급해야 된다 생각해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급할 때는 아주 급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꾸준히 해야 될 거 꾸준히 해야 된다 생각해.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인문학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마음이 급해질 거야. 근데 급하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바야 차라리 한두 개라도 제대로 건져 가시라는 겁니다. 저한테 오늘 인문학 강의 막 처음 듣는 게 너무 많다 하시는 분들은 한두 개라도 제대로 건져 가시는 게 훨씬 좋을 것이다. 남을 것이다. 자, 이거 믿음 있으십니까? 출제원들은 있잖아요. 고전이나 철학자 노벨상에 글에서 하위로 내려서 글을 가져오잖아. 그러면 갑자기 자기 생각으로 엉뚱하게 글을 쓰는 일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러니까 글은 예측한 대로 간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인문학을 하면 좋은 이유가 그 인문학을 해놓으면 그 인문학의 전형성대로 쓴 글만 출제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봐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한낱 부품에 불과한 우리 인간을 즐기자 이런 글은 안 나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한낱 기계 부품에 불과한 우리는 처량하기 짝이 없다. 이게 글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상한 또라이 비슷하게 알겠지. 그러니까 선생님 똘끼는 아니요. 글을 가져오는 출처가 전부 다 검증된 지문에서 가져오기 때문에요. 그냥 개인이 쓴 글을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문학을 다 해놓으시면 그게 모범 답안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범 답안. 그거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네. 자, 좋아요. 자, 그럼 댓글 채점하시고요. 자, 그거 하세요. 자, 놓친 논리, 틀린 논리 표시하세요. 15번, 16번 했습니다. 자, 15번에서 만약에 다른 부분을 더 읽었다면 시간 낭비다. 예. 자, 뭐냐면 읽어야 될 부분은 거의 리뷰가 200건이 넘었다. 이 부분. 그러니까 리뷰가 200건이 넘었다. 이 부분만 보고 답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다른 데를 쓸데없이 더 읽었다 그럼 시간 낭비. 15번에 밑줄 친 단어 velocity 바로 아래 네 번째 줄. 네 번째 줄만 읽고 답을 찾았어야 된다. 안 그러면 시간 낭비였다. 그 다음에 16번. 그죠? 16번은 보기 분석을 잘했어야 돼. 보기 분석. 왜 3, 4번이 답이 안 되는가? 3, 4번이. 3, 4번은 주체가 다를 때 쓴다. 주체가, 주어가. 근데 지금 주체가 똑같다. 코요티노 똑같다는 말이야. 내 말은. 그 다음 인과성, 원인, 결과가 절대 없다. 여러분들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으면 꼭 숙제하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지. 말끔하게 차려입고 소개팅 갈 수도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말끔하게 차려입었다. 그러므로 페이퍼, 숙제를 하고 있다면 안 되는 거잖아. 내 말은. 원인 결과가 전혀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자, 17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7번. 예. 자, 내가 준비 시작하면 17번만 해보도록 할게요. 2분 정도 측정할게요. 준비 시작.
자, 스탑하겠습니다. 네. 자, 17번. 자, 어떻나? 자, 등분됩니다. 그러면서 어떠냐면 제가 보기에는 시간 절차성 정의입니다. 이거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심리 변화를, 다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심리 변화를 촘촘하게 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들 대응관계를 이룬 표현이죠. 대응관계. 대응관계. 지금 A번 뒤에 만약 한 if가 있지. 이런 거 정말 많이 나와요. A번 뒤에 if 동그라미 해봐요. 그 다음 B번 뒤에도 if 동그라미 해봐요. 그럼 이거 무게중심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절대 이 사이에 엉뚱한 거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다면 이렇게 된다. 저렇다면 저렇게 된다. 한번 저 때려봐요. 이렇다면 이렇게 된다. 저렇다면 저렇게 된다. 이런 식의 글을 꼭 가져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A번 뒷문장, B번 뒷문장은 동일한 무게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여기까지가 자기가 이제 마음의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C번 들어가 볼까요? C번. 그는 알았다. 그가 트랩, 공경에 빠졌다는 게 너무 고민된다 이 말이야. 너무 고민되지만 그는 빠져나올 수 없었다 이 말은 아직까지 고민 중이라는 거야. 계속 고민 중인데 D번 보니까 마음의 결심을 D번 뒤에서 한 거야. D번 뒤에서 마음의 결심을 한 거라고. 결심을. 그는 뭐가 되기를 원했다? 좋은 굿가이가 되기를 원했다 이렇게 된다고. 그럼 굿가이니까 한 행동이 바로 제시문인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정답 5번 되겠습니다. 정답 5번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 테니까 지문 처음부터 가봅니다. 네. 자, 이거는 존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입니다. 적어놓으세요. 존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입니다. 존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입니다. 4차 산업, 인공지능의 발달, 이 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이때 그랬으니까. 이미 이때 분노의 포도, 존 스타인백이 나온 분노의 포도에서 이미 그지 농경사에 묻어지고 갚았던 돈 못 내니까 농사도 다 안 되고 그지 여러분들 기계화 될 때 농민들이 다 은행에 돈 빌린 거 못 갚으니까 트랙터로 그냥 다 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농민들이 살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로 가는 거예요. 이제 캘리포니아에 가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해보겠다 그러니까 희망을 갖고 가는 거지. 근데 이미 캘리포니아에서도 착취와 맞습니까? 노동 착취가 너무너무 피비린내 날 정도로 일어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자본주의화 되었을 때 얼마나 인간이 불행해지는가를 갖다가 더 처음 다룬 책, 그 대표적이 바로 존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 글은 이제 이동하려고 하는 그건데 한번 가보자. 읽어보자. 네, 읽어볼게. The driver, 그 운전사는 getting slowly into the truck, 천천히 트럭에 타더니 consider the part of this answer, 이 대답의 일부들을 고려했다. 뭐 말인지 잘 몰라? 그럼 고려했다 이 말이죠. 고려했다. 이 고려했다가 상위 개념인 거예요. 논리를 기억하세요. 논리. 자, 그러면서 A번, B번 가정을 하는 거예요. 가정. A번 이렇다면 이럴 거야. B번 저렇다면 저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A번 뒤로 가볼까요? A번에 예를 들면 하고 적어봐요. A번에 예를 들면 하고 접속부사 쓰는 게 좋아요. A번. 만일 그가 지금 거부한다면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뭘 거부하는지 아직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데 그 단서가 뒤에 나와요. 만일 지금 거부한다면 그는 좋은 사람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지? 좋은 사람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는 어쩔 수 없이 스티커를 달고 뭐다? 컴퍼니를 갖지 못한다. 컴퍼니가 뭐예요? 여기서 회사라고 하면 안 되죠. 무리 이런 거지. 동료 이런 거지. 그러니까 운전하고 가는 상황이란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운전할 때 옆에 사람 태우고 가면 이야기하면 재밌잖아. 내 말은. 그럼 B번으로 가봐요. 만약 그가 이제 나오네. 히치하이커 나오잖아. 히치하이커. 그러니까 이 사람을 태운다면 이 말이다. 그지? 만일 그가 이 사람을 태운다면 그는 자동적으로 뭐가 된다?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지금은 A번 뒷문장은 뭐냐? 어떤 사람을 태워야 되는데 안 태운다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고 그 다음 B번 뒤에 태운다면 좋은 사람이 된다. 이 말이야. 내 말은. 그럼 이거는 결론이에요? 생각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과정이지. 그지? 그 다음에 C번 그는 그래서 트랩에 갇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트랩에 갇혔다. 그러나 그는 빠져나올 수 없었다. 그럼 계속 고민 중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하나의 흐름입니다. 묶으세요. 처음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흐름입니다. D번 앞에까지. 됐습니까? 그런데 D번에 사실 and 말고 우리가 좀 좋아하려면 결국 finally 이런 거 있으면 대박 쉬운 거지. 그러니까. 그 마음의 결정을 한 거지. 결국 그는 뭐다?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 이렇게 된다고 내 말은.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 거기 형광펜 할래요? He wanted to be a good guy. 그러니까 적을래요? 추상적.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 이 말은 추상적이지. 그러니까는 지금 어떤 사람을 갖다 태워줄까 태워주지 말까 하는 상황에서 좋은 사람의 기준은 뭐지? 태워주면 좋은 사람이지. 그래. 그래서 태워줄 테니까 타라 하는 이야기가 바로 박스 안에 있는 문장입니다.
박스 안에 있는 문장에다 적을래요? 하위 개념. 그래서 scrunch down 이 말은 쪼그리고 앉아있어 이 말이야. 니 태웠다는 거 들키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쪼그리고 앉아있어라. on the learning board. till 말 때까지 till. we get around the bend. 우리가 get around the bend 할 때까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태워준다는 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단서가 여러분들이 속 시원할 정도로 해석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근데 답 못 나오게 정도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7급 스타일은 진짜 그렇대. 이제 7급이 올해가 마지막이지. 7급이 영어가 올해가 마지막이거든. 내년부터는 이제 전부 뭐 토플, 뭐 탭스 이런 걸로 이제 지텔프로 이제 대체가 되는데, 이건 17번도 어렵습니다. 5번이었습니다. 자, 18번으로 갈게요. 18번. 이거는 일행이든 경찰이든 소방이든 소방도 등장할 수 있는 예상이 있습니다. 18번은 왜 이게 문제일까요? 왜 이게 문제일까요? 18번은 필기할 사람 필기하세요. 세 가지로 출제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지문이 이렇게 딱 주어지고 그 다음에 요약문을 완성하는 거야. 지문이 딱 주어지고 다음 글을 아래와 같이 요약하려고 한다. 기역, 니은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다시 지문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에 들어갈 것으로 알맞은 것은. 세 개로 출제한다. 세 개로 잘 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인문학이 요구되지 않아. 첫 번째는 인문학 지식이 전혀 요구되지 않고 비례관계, 인과관계, 역적관계만으로 답이 나오는 경우예요. 대박 재수지. 두 번째는 인문학 실력이 너무 요구돼. 인문학 실력이 요구되면서 이런 관계를 쓰고 있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반드시 지문을 읽어야 되는데 그냥 주제문 찾기야. 주제문 찾기로 출제하는 방식이 그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하나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문학이 요구되지 않고 비례나 인과나 역접으로 푼다. 저 좀 보실래요? despite 이 수의 단서가 있고 그 다음 실패했다 뭐 이런 게 또 그냥 보세요. 출산율을 기억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을 땡땡하는데 실패했다. 다시 출산율을 올리려는 그죠? 출산율을 올리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글 들어봐봐. 출산율을 올리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시도는 실패했다. 그러겠지, 그지? 그럼 뭐 여러분들 불구하고가 무슨 관계예요? 역접이지. 그럼 여기에 출산율을 내리려는 노력이라 해야 돼? 올리려는 일 해야 돼? 그래. 그런 거 어때?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렵지 내 말은. 그래서 이런 건 지문 읽을 필요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잠깐만. 이런 식으로 출제한다면 어차피 지문 읽을 필요 있어 없어? 없지. 없지 그러니까. 그런데 인문학이 적용된다는 건 뭐냐면 여기 지문을 읽어봤자 오히려 여기에 매력적인 단어들 때문에 오답으로 더 가. 차라리 안 읽었으면 저 단어를 본 적이 없으니까 안 찍는데 지문을 읽어버리면 저 단어를 봤으니까 괜히 끌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최근 경찰이 얼마나 어렵게 나왔는지 내가 해볼 테니까 들어봐봐. 세계의 문화권들은 A를 B에 관한 즐거운 신호라고 여긴다. 한글 따라하자. 세계의 많은 문화권들은 시작. 세계의 많은 문화권들은 A를 B에 관한 즐거운 신호라고 여긴다. 시작. A를 B에 관한 즐거운 신호라고 여긴다. 내가 답을 말해줄게. A 토론이야, 논쟁이야, 논쟁. 그 다음 B의 정답이 친밀성이에요. 답을 넣어서 다시 한번 말해봐요. 세계의 많은 문화권들은 논쟁을 시작. 정답 친밀감에 시작. 친밀감에 대한 유쾌한 신호라고 여긴다. 알겠습니까? 지문 읽으면 바보 돼요. 지문 읽으면 괜히 더 어려운 단어에 있어서 뜻도 모르면서 끌려요. 자, 이게 무슨 말이라고 돼요? 제가 수업 시간에. 세계의 많은 문화권들은 논쟁을, 그래 정답이 arguing이었거든. 기억답이. 논쟁을 친밀함, intimacy. 친밀함에 대한 유쾌한 신호를 알긴다. 이거는 어디로 가야 돼? 인문학 시사지대지. 우리가 보기에 어때요 여러분들? 도널드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저 정도로 막 싸우면 다시 안 볼 것 같잖아. 다시 잘 봐. 우리가 보기에 일본에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일본의 아베하고 뭐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만약에 조금 언쟁을 했다. 안 봅니까? 계속 보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개인의 관계가 아니지. 우리가 친구끼리 예를 들어 토론을 아르기먼트 논쟁을 하면 싸우고 정말 안 볼 수도 있지. 하지만 지금 한글이 뭐냐면 세계의 많은 문화권들이거든. 문화. 그러면 사적이야 공적이야 다 같이. 공적이지. 공적인 데서 아르기먼트는 마이너스야 플러스 필요한 거야. 필요한 거지.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럼 한글 다시 한번 불러볼까? 세계의 많은 문화권들은 시작. 세계의 많은 문화권들은 논쟁을 시작. 예를 들면 시진핑하고 도널드 트럼프 알겠습니까? 그 다음 친밀함에 시작. 친밀함에 즐거운 신호라고 여긴다. 그래 내 말은. 이런 식으로 인문학인 거야. 그럼 반대로 친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 귀여워 죽겠는데. 아우, 세계 정세다. 세계 대통령이나 세계 제일 윗대가리 있잖아, 내 말은. 그 사람들끼리 사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럼 어디 생각해야 돼요? 그럼 치밀하지 않은 데가 어딘데요? 아유, 정말. 시아파, 순위파, 테러리삼지, 그지? 거기는 어때? 아예 건드려요, 완전 거리야. 아예 그냥 유대관계를 맺어야 안 맺어요? 그래, 내 말은. 그럼 지금 전 세계에서 그 당조로 그 아르기먼트를 아예 하지 않는 쪽은 어디밖에 없어? 무슬림 쪽만 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북한 간혹 들어가기도 하고 맞습니까, 근데? 근데 북한하고 소통 많이 하잖아, 내 말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뭐예요? 이 시사 쪽으로 말귀를 못 알아들어야 돼, 알아들어야 돼. 알아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괜히 희망 고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자기가 읽어가지고 또 매력적인 오답에 더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이거 해봐. 지금 주어진 지문을 아래와 같이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그랬는데 빈칸에 보니까 이런 게 있지. It is necessary. N-E-C-E-S-S-A-R-Y. It is necessary that 하고 that 절에다 다 빈칸을 두른 거야. 다시. 그럼 주어가 동사하는 건 필요하다지. 그럼 이거는 지문 안 읽어야 돼? 읽어야 돼요. 읽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로 출제됩니다, 여러분들. 예,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사람들 살짝 적어 놓으십시오. 예. 첫 번째 출제. 예. 지문 읽지 말라는 겁니다. 인문학 필요 없고 비례나 인과나 역접으로 답을 찍는 경우다. 인문학 필요 없고 비례나 인과나 역접으로 답을 찍는 경우다. 그러니까 그 단서부터 발견해야 돼. 그 요약문 속에 있는 단서. despite가 있다.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럼 역접이 되는 거고. in addition to 뭐뭐 이외에도 그럼 비례가 되는 거고 초과가 되는 거고. as 뭐뭐 하면 할수록 그래도 비례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because가 있으면 인과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요약문 속에 있는 관계 단서를 찾아서 발라버리면 되고. 근데 이번 인문학이 힘들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괜히 지문도 읽고 억울하게 지문도 읽고 요약문도 읽었는데 답 안 나올 때가 더 많다는 말이에요. 훨씬. 그래서 이건 시간과의 싸움을 하셔야 되고 본인이 버릴 문제에 어떤 문제 생각해야 돼. 만약에 지금 시간이 5분 남았어. 5분 남았는데 지금 이 문제가 지금 예를 들어 15번에 있어. 다시 말한다. 남은 시간은 5분밖에 없는데 이 요약문 완성이 15번에 있어. 근데 뒤에 19, 20번 보니까 주제 제목이야. 그럼 이거 가져가야 돼요? 버려야 돼요? 버리는 게 낫다는 거야, 내 말은. 그래서 이거는 시간 활용의 어떤 전략을 잘 발휘해라 그 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겁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지문을 무조건 읽어야 되는 거는 마지막 이거. It is necessary that 이런 거. 그러면 주어가 동사라는 것은 필요하다는 거기 때문에 결국 내용 자체를 읽어야지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딱 출제를 합니다, 여러분들. 자, 좋아요. 그죠? 자, 그러면 18번. 지금 여러분들은 지문 읽지 말고 지문 X 치세요. 검정볼 펜으로 딱 X 쳐볼게요. 자, 그럼 기억, 주제문 딱 나와 있는 A, B 보시기 바랍니다. A, B. 자, 조심하실 게 이겁니다. 자, 빈칸 추론 해석할 때 없는 단어 지원해서 넣지 마라 그랬어요. 그 다음 전치사 같은 거 무시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용을 외우셔야 되겠어요. 자, 30초만 들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스탑 하겠습니다. 예, 자, 가겠습니다. 언어 논리로 푸는 거 맞죠? 이거 인문학, 큰 인문학 아니라 생각합니다. 자, 일단은 B번부터 우리 한번 가볼까요? B번. 자, B번의 답에 대한 단서가 도우. 비록 머물지라도 도우 줄지 가요, 빨간 펜으로. 맨 앞에 비록 머물지라도 도우 차려줘야 되죠.
그럼 도우가 있으니까 역접이라 적을까요? 역접. 그럼 도우가 있는 쪽의 어조랑 B번의 어조가 반대가 돼야 되죠. 그래서 도우가 있는 쪽의 어조를 보면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했다라는 게 있어요. 그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영어로 raise ethical issues. 그럼 윤리적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그렇다면 B는 플러스가 돼야 되죠. B는 플러스가 돼야 되죠. 그래서 플러스가 아닌 걸 버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형광펜 들어주고 그 다음 A번 있지. A번의 답에 대한 단서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unlike 아닙니까? unlike 잘 알죠. 뭐뭐와 달리. 첫 번째 줄 맨 끝에 뭐뭐와 달리란 unlike가 있지. 그럼 unlike 뒤에 오는 단어 observational research 형광펜 하자. 관찰에 의한 연구. 관찰에 의한. 그럼 이 뭐야? 관찰의 반대말이 실험이잖아. 맞지? 따라해봐. 관찰과는 달리 실험은 시작. 달리 실험. 그렇게 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푼단 말이야.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그럼 관찰과는 달리 실험을 해야 되는 거 맞지? 그럼 A번에는 실험이라는 게 와야 되고 B번에는 플러스 와야 되는 거 맞지? 이 두 조건을 다 충족시키는 건 몇 번이다? 1번이다. 그래서 답 1번인 거예요. 그러니까. 됐습니까? 좋습니다. 예, 푸는 요령 필요한 사람들 꼭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놓친 논리, 틀린 논리 점검하세요. 예. 자, 비록 뭐뭐일지라도 though 발견했었어야 됩니다. though. 그 다음 뭐뭐와 달리 unlike 발견했었어야 합니다. though나 unlike를 보고 역접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though 쪽의 어조가 마이너스입니다.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그러니까 빈칸은 플러스, B가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뭐와 달리 unlike 발견해야 됩니다. unlike. 그럼 unlike 뒤에 있는 단어가 단순한 관찰 연구거든. 그럼 관찰에 의한 연구 반대말이 뭐야? 실험에 의한 연구거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키는 게 1번이다. 1번의 오른쪽에 있는 단어 instrumental이라면 도움이 되는, 수단으로서 도움이 되는, 그들은 도구적이다. 우리말 번역은 도구적이라는 거거든. 그래서 수단으로서 유익하다 그 말이야. 수단으로서 유익하다 그 말이야. 도구적이다 그 말이 수단으로서 유익하다. 2번의 단어는 statistical, 통계적인입니다. 통계적인, 왼쪽 단어 통계적인. 그 다음에 3번에 뭐 필드 이런 거는 현장 뭐 이런 거지 보통. 그지? 예. 자, 그 다음 크리티컬 중요한이고. 예. 그 다음 4번의 오른쪽 단어 플로저블 하는 단어는 그럴듯한 이런 거지. 그럴듯한. 그 다음 5번에 오른쪽 단어 네글리저블 사소한 하찮은, 사소한 하찮은 뭐 이런 거죠. 마이너스 오조죠.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내 생각에 매력적인 오답 보는 친구들이 3번이란 말이에요. 3번 보는 친구들이 상식 부족이라고, 인문학이 부족이라고 내 말은. 거기 들어보자. 필드가 우리말로 무슨 뜻이에요? 현장이지, 그지? 현장에서 뭐하노? 실험하나, 관찰하나. 관찰하지. 지금 봐봐. 필드라는 단어는 뭐하고 뭐의 하위 개념이야? observation의 하위 개념이야. 그러니까 observation을 형광펜 하세요. 두 번째 줄에 observation 돼 있지? 관찰 맞지? 그럼 이거하고 필드하고는 속성이 다르다, 똑같다? 똑같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3번이 많이 끌리는 거예요. 3번의 오른쪽에 크리티컬이 끌리거든. 중요하다 이게 끌리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이 틀리게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19번, 20번 한번 보겠습니다. 19번, 20번. 자, 3분 정도 제가 측정할게요. 준비, 시작.
자, 스탑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네, 19번, 20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번에 제시문 뒤에 이어질 글의 순서를 쓰시오. 그랬습니다. 제시문 보겠습니다. The essence of civic solidarity. solidarity. 따라합시다. solidarity. 네, 이 단어가 제가 제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연대감 이런 뜻입니다. 그죠?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가? 나 혼자 살자가 아닙니다. 연대의식, 공동체의식이죠. 그러니까 공동체의식. 협동 이런 수준의 단어를 좀 생각하지 말고 코퍼레이션이 아니고 연대의식이다 한 차원 위에 단어입니다. 협동하고 연대의식이 뭐가 달라? 거기 들어봐요. 협동하고 연대의식하고 뭐가 협동 코퍼레이션 연대의식 솔리데리티 뭐가 다르냐? 협동은 같은 계층에서 일어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나도 한국 사람 니도 한국 사람인데 그지? 같은 수준에서 일어날 수 있어. 하지만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도 그 연대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협동이란 건 뭔가 팀 소속이 같은 사람들끼리 주로 많이 하는 거예요. 니도 야구부 나도 야구부 알겠습니까? 같은 야구부 안에서 협동 봐봐. 야구부 안에서 협동하자 그러지 야구부 안에서 연대의식 갖자 좀 오바지. 근데 연대의식은 뭐야? 야구부지만 야구부끼리만 해야 돼. 다른 축구부하고도 협동해야 돼. 그러면 연대의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연대의식이라는 건 특징이 시간성, 그 다음에 종교성, 인종, 문화를 다 초월하는 정신이지. 다시 뭐라고요? 시간성. 다시 뭐라고요? 시간성. 시간성은 무슨 말일까? 지금 오늘의 우리는 뭐예요? 10년 뒤에 사람들을 배려 안 해야 될까 해야 될까? 100년 뒤에 사람들을 배려해야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그게 시간성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계층, 그 다음 종교, 인종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통합하는 정신이 바로 솔리데리티인 거예요. 되겠지? 그러니까요. 예. 자, 그럼 다시 한번 가볼게요. 시민의 연대의식의 본질은 말이다. 다시. 시민의 연대의식의 본질은 is that 다음과 같다. We don't necessarily 우리가 반드시 개인적인 관계를 가진 건 아니다.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건 아니다. With 누구와? Those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On whose behalf 그 사람들을 위해서 위하다가 behalf입니다. B-E-H-A-L-F 위함, 돌봄 이런 겁니다. 이익 이런 것도 위함. 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행동을 하는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우리가 배려를 하려고 하는 그 사람과 개인의 관계를 맺는 건 아니다. 나 딴 거 없디. 나는 딱 이거는 A로 시작하면 안 돼. 나는 A로 시작한 사람한테 한 방 날려주는 가게를 하고 싶어. 안 그러면 A가 끌린다니까. 자, 여기는 언어 사용법칙. 자, 아까 내가 말한 거 한번 적어볼게요. 자, 우리 제시문 뒤에 이어질 때 시작 시점 정하지 않아요? 제시문이 있다면 시작 시점 정하잖아요. 그 시작 시점을 지금 A로 하실지 B로 할지 C로 할지 고민되잖아요. 그럴 때 시작 시점의 1순위가 바로 환언이라 그랬지. 최대한 똑같은 말 하는 거지. 환언. 환언을 무조건 찾아라 그랬잖아. 환언. 그러니까 아까 맥락과 구사법칙이 그대로 적용됐어. 아까 맥락 구사법칙. 부정이나 반대 단어를 써서 동일한 의미로. 시작. 반대 단어를 써서 동일한 의미로. 부정이나 반대 단어를 넣어서 동일한 의미로 표현하는 게 있다는 말이야. 그럼 그게 환언이기 때문에 시작 시점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게 바로 B번이란 말이야. B번. 자, B번 형광펜 들어줄래요? 간접적인 커미먼트. 영어로 읽어봐요. 간접적인 indirect commitment 줄죠. 그래서 in 동그라미 하세요. 그럼 뭐예요? in, in이 들어갔으니까 부정이나 반대 단어 들어간 거 맞지? 그럼 간접적인 커미먼트라는 게 결국 제시문에 있는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건 아니다는 말하고 달라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자, 제시문 안에 형광펜 할까? We don't 형광펜 할게요. We don't부터. 제시문 We don't necessarily have a personal relationship까지. 어때? 이 말이나 이 말이나 같은 거 맞지? 그러니까 제시문에서는 부정의 not을 썼지. 그 다음에 B번에서는 indirect commitment를 해서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시작 시점이 B가 돼야 된다고. 자, B 앞에 접속부사 넣어보면 따라자. 즉 말하자면. 시작. 적으세요. B번 앞에 이불로 즉 하고 적으세요. 즉. 그래서 B번이 시작 시점이야. 그걸 알면 절대 A로 들이대지 않는다고 내 말. 자,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가는 거 있지. B에서 C로 가는 단서는 바로 무게중심이지. B하고 C하고 무게중심이 같다는 걸 알려주는 게 also지. also 빨간 펜 합니다. also 거기다 적을래요? 무게중심 동일하다. 또한 also가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연대의식을 발휘하는 사례를 지금 말하고 있지. 연대의식을 발휘하는 사례가 B번에서는 뭐다? 세금 잘 내는 거야. 맞습니까? 텍스 세금 잘 내고 charity contribution 기부도 좀 하고 그러니까요. 예, 그거라고. 근데 C번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거 맞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것도 또한 연대의식의 행위다 그랬잖아. 그러면 B하고 C하고 무게중심 같은 거 맞죠? 그래서 B, D는 딱 붙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정답이 BCA가 됩니다. 정답 BCA 이렇게 됩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좀 이렇게 연대의식을 발휘해라라고 말을 하고 훈계조로. 그 다음에 이제 A번은 뭐야? 경고하는 거지. 야, 네가 이렇게 야 연대의식을 발휘를 안 하면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요. 어때요? 지금 스키마 고려했을 때 지문 좋지요? 그러니까 그겁니다. 시민의 연대의식. C번 단어 이제 아셔야 되죠? practice가 실천하다지요. physical distancing, 물리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것이 시민의 연대의식의 행위다. 또한 행위다. 이렇게 된다고. BCA. A로 올라가 볼까요? A번 가보자. 자, 빈칸 들었죠? 빈칸. 자, 논리적 단서, lacking 하고 나와 있죠? lacking a personal sense of connection. 좋은 말이지, connection. 그 다음, reciprocity with those who benefit from civic solidarity. 사회적 연대의식으로부터 혜택을 얻는 그런 사람들과의 어떤 커넥션이나 레시프로시티의 감각이 부족하면, 마이너스지. 부족하면, 내가 말했지. 선은 선을 낳고 악은 악을 낳는다고. 그러면 A번은 어조로 푸는 거 맞죠? 그래서 배우고 싶죠. 부족하면 빈칸 들어가서 사회적 그런 연대의식의 노력을 해칠 수 있다. 맞습니까? 해칠 수 있다. 저해할 수 있다. 20번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어조로 푸는 거지. 어조 마이너스. 자, 정답 2번. 1번부터 뜻 한번 불러볼까요? 1번에 acclaim은 이거는 박수치다, 칭찬하다는 거예요. 박수치다, 칭찬하다, 갈채를 보내다. acclaim. 2번에 undermine이 망치다, 훼손하다. 이거는 뭐 망치다, 저해하다고. 3번은 unleash는 묶어놓았던 그 동물의 강아지 목줄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건 풀어주다, 속박을 풀다 이런 거지. 속박을 풀어주다 이런 거지. 그 다음에 4번은 gratify는 뜻이 두 개인데 만족시키다. 그 다음에 기쁘게 하다. 만족시키다, 기쁘게 하다 그런 뜻이지. 자, 논리 점검해 주세요. 예. 놓친 논리, 틀린 논리. 이게 진짜 중요하다 그랬다. 예? 독학하면 이걸 안 한다. 그래서 선생님이 필요한 거다. 예? 독학을 하면 이걸 안 하잖아. 예? 놓친 논리 점검하고 틀린 논리 점검하세요. 자, 19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했던 논리는 바로 시작 시점의 조건. 환언이 1순위다. 환언. 그럴 때 맥락의 구사기법. 부정이나 반대 단어가 있어서 똑같은 뜻이 된다. 부정이나 반대 단어가 있어서 똑같은 뜻이 된다. 나쁜 건 아니야? 아니야? 나쁜 건 아니야? 이 말은 괜찮아? 이 말이 괜찮아? 그러니까. 그런 식의 글쓰기 법칙. 그래서 시작 시점이 B번이겠다. 그 다음 무게중심, also를 찾아야 무게중심이 같다는 걸 알 수 있다. 이걸 놓치면 A로 시작을 해버려. A로 출발하게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A도 은근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 그러니까. 그 다음에 A번 빈칸은 어조로 푸는 거다. 어조. 재난지원금 그거 있잖아요. 그 잘못 눌려갖고 뭐 기부한다는 것도 많잖아요. 아, 여러분들 재난지원금 잠깐만 다들 받으셨지요? 받잖아, 그제? 20 얼마 받지? 혼자인 사람들은 얼마 받노? 40만 원. 재난지원금 받아갖고 어디서 제일 많이 썼어요? 먹을 거? 나는 재난지원금 최대 사치품이 식품 매장에 갔을 때 갈치라 생각해. 내가 우리 집 앞에 마트에 갈치 그 마트에 갔는데 평소 때는 갈치를 안 갖다 놓거든요. 안 갖다 놔 비싸니까 국내산 갈치잖아요. 근데 그날 막 이제 사람들이 재난지원금 쓰는 막 이틀째 날이니까 엄청 난리가 난 거야. 많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진짜 제주 은갈치를 갖다 놓은 거예요. 8만 원이에요. 한 개 8만 원. 근데 들어보세요. 우리가 호객 행위에 잘 넘어가잖아요. 내가 딱 들어가서 사람들이 있는데 그 파시는 분이 자, 볼 수 없습니다. 제주 칼치를 지금 13만 원짜리 현대백화점에 가면 13만 원짜리 8만 원이면 내가 뭐로 샀어. 진짜 골랐다가 자르려고 할 때 스탑. 내가 정말 죄송하다고. 내가 그러니까는 그게 아니 물론 8만 원짜리 사 먹을 수 있지만 너무 비싸잖아. 그러니까요. 그래갖고 내가 너무 웃긴 거야. 그래갖고 진짜 갈치가 그 8만 원 정도 그 하는 게 백화점 가면 10몇만 원 한다. 그까지는 안 사봐서 모르겠지만 8만 원짜리 덥석 집었는 거야 내가. 그래갖고 딱 자르려고 하는데 창피한 게 어딨노. 아유 정말 미안하다고.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래갖고 저 냉동 코너 그 냉동 가니까 냉동된 그 비행기 타고 올라온 2만 원짜리가 있더라고. 그 2만 원짜리 그다란 거 있더라고. 이제 그걸 딱 사가지고 하는데 이 재난지원금 사용하는 용도 있죠. 그러니까
제일 이제 많이 하는 게 외식이지요. 외식,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도 같이 행복해지는 것 같아. 재난지원금으로, 그러니까. 그럼 재난지원금으로 뭐 하면 좀 욕 들어 먹어요? 욕 듣는다는 건 물론 자기 가족들한테 욕 듣겠지. 남이 우리를 판단할 수 없잖아. 재난지원금으로 이거 했다가 부모님한테 좀 혼났다는 뭐 그런 거 없습니까? 어떤 거? 콩나물, 아이팟. 요 귓구멍에 그렇구나. 예, 그렇구나. 나는 아직까지 사이즈 맞는 걸 못 찾았어. 어떻게 귓구멍에 쑤셔넣어도 흘러내리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 줄 있는 거 있죠, 줄. 유선 있는 거 딱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나만의 그 타협하지 않는 아날로그가 있거든. 이 아날로그가 참 좋아요. 나 디지털 시대 혐오스러워. 나 디지털 너무 혐오스럽고. 필요 없는 발전. 우리 발전이 뭔가를 위해서 발전하는 게 아니고 필요 없는데 자꾸 만들어내는 게 너무 많잖아. 아날로그 너무 좋아. 아날로그. 요새 뭐 텔레비전에 이런 거 뭐 재밌는 거 좀 있습니까? 나 지금 부부의 세계도 끝났고 볼 게 없거든. 부부의 세계 6회까지가 제일 재밌었어. 6회까지 재밌었는데 7회부터 재미없어도 의무감으로 봤거든. 부부의 세계. 참 재밌게 봤거든요. 참 재밌게 봤거든. 우리 어린 사람들은 뭐 많이 봐요? 텔레비전으로 한번 보실 때. 뭐라고? 슬기로운 의사생활 조정석입니까? 식입니까? 조정석. 난 조정석이 그렇게 연기 잘하는지 몰랐어. 난 처음에 얼굴만 예쁘장하게 생기는 것 같다. 내가 보기에 곱상한 부류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름 뭔데? 조정석. 영화 보고 나도 모르겠다. 엑시트 뭐 이런 영화도 있었잖아요. 재난 뭐 영화 그런 거 하는 거. 참 연기 잘하고. 또 뭐 재미있는 프로그램 뭐 없어요? 공부하니까 텔레비전 안 보고 있죠. 그래요. 그래. 하고, 참, 나도 우리 학생들이 참 대답을 해주시고 홍해 주실 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요즘 많이 깨닫고 있어요. 지금은 내가 대답해라 할 수도 없고, 이것들아! 큰 소리로 말해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 정말 그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정말. 난 요새 내가 수업하는 건지 시체놀이 하는 건지 모를 정도야. 나는 정말 학생들이 다 대답해야 되고 소통해야 되고 이런 수업을 해왔거든. 근데 코로나 때문에 괜히 그런 말을 했다가 스트레스가 될까봐 학생들이. 대답 안 자꾸 저 사람은 이제 코로나 생각도 안 하고 좀 크게 대답하라고 지랄이고, 그지? 내 지금 원래 이런 거 하고 귀한 거 이런 거 나 유튜브 안 풀어요, 원래. 나 원래 이거 내가 어떻게 고생해갖고 다 만든 건데 내가 이거 풀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코로나 때문에 다다음 주에 이틀만 일단 유튜브를 조금 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오후에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유튜브로 볼 거니까, 야씨, 집에 가자.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복습이 될 거예요. 내가 또 복습 한번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참 많은 걸 느끼게 하는데, 지금 왜 여러분들, 내같이 뽀뽀 안 하고 사는 사람 상관없어. 근데 뽀뽀하고 살다가 못하는 사람들이 미친다니까. 사람이 있지. 뽀뽀를 하고, 키스도 하고, 그 다음 안아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람의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여자들이 나이 들수록 왜 말 많이 하면 안 된다. 방금 약간 위험했지. 왜 알아듣고 난리야. 아니, 여자들이 나이 들수록 짜증 많이 내거든. 아니야. 아니,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20대 때 남자 만나고 뽀뽀 많이 할 때 짜증 안 내거든. 말 나왔다, 입 털어버리라. 내만 그런 게 아니고, 내 이야기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큰일 났네. 질러버려, 또 자식. 다 그렇게 말해, 우리 친구들, 언니들, 동생들. 아이고, 모르겠고. 20대 때 남자 만나고 잘 보려고 봐봐. 뽀뽀도 하고, 지금 봐봐. 고기 먹으러 가도 일부러 마늘 안 먹잖아. 아니, 고기 먹으러 가도 마늘 일부러 안 먹는다고 내 말은 뽀뽀할 거 알고 그러니까. 지금 일부러 마늘 먹어. 그러니까는 20대 때는 뭐 뽀뽀도 하고 껴안기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이 성질 화도 잘 안 되고 사람이 좀 너그럽단 말이야. 근데 내가 어느서부터 너무 남성성이 많아진 거예요. 내가 원래 이렇지 않았거든. 너무 이제 남자가 돼버렸어. 그래서 내가 표시하려고 치마만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무 터프해진 거야. 너무 심할 정도로 터프해져서 내가 진짜 너무 심해. 군인들 저리 가라 행하는 군인들. 내가 제일 심해. 특히 난 더 심해. 왜 그런지 몰라. 다른 선생님들은 보면 되게 여성성을 많이 갖고 계셔. 나도 다른 선생님들 강의한 거 보잖아요. 되게 자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서 한단 말이야. 나는 너무 심해져가지고 조금은 내가 지금 너무 많이 간 것 같다고 남성 쪽으로.
아니 진짜야. 그래서 난 지금 조금 너무 많이 갔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조금 와야 돼, 여자 쪽으로. 그렇게 하는데 안 돼. 근데 20대 때는 안 그랬단 말이야. 내가 정말로 좀 터프했지만 20대 때 강의할 때도 진짜 터프했거든. 그래도 여성성을 많이 갖고 있었다고. 근데 이제는 막 진짜 진짜 무기여 잘 있거라야. 이제는 너무 터프해지고 과격해져가지고 좀 보면 내가 민망할 정도더라고. 요즘 유튜브 또 내 옛날 강의만 올라오니까 보잖아요. 올라올 때마다 막 두더지로 때리듯이 치고 싶어. 그 옛날 그 흑역사 소환 내가 자꾸 올라오니까 미치겠네.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보니까 좀 그런 것도 이유가 아닌 이유가 지금 있지 않았나 싶어. 아이 뭐 사람 입을 열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입는 거 다를 수도 없고. 그냥 혹시나 지금 여자친구 사귀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잘 삐지면 좀 안아주고 하세요. 아니 여자친구가 이유 없이 뭔가 좀 여러분들한테 좀 옛날처럼 잘 안 돼주는 것 같잖아 내 말은. 그러면은 좀 신체적인 그런 게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해야 된다고 내 말은.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너무 들이대면 돼 안 돼? 그래 그런 게 있지. 뭐 우리야 뭐 그런 일이 없으니까 지금 아주 우리는 뭐 이런 분위기 좋고 그러니까 no touch, don't touch. 근데 아니 그래서 이게 정말 감정이 메마르고 식상해진 게 있다니까. 막 사람들이 보면은 봐 이런들 지금 보면 봐 많이 웃잖아. 많이 웃고 이런들 지금 되게 여성적이야. 아니 남자들도 여성적이고 많이 웃잖아. 그러니까요. 아니 내 언니들 만나도 그렇거든. 친구들 만나도 짜증을 너무 내. 그러니까 짜증을 너무 내고 그 언니들 안 그랬단 말이야. 내 친구들도 안 그랬어. 막 꾸미 갖고 예쁘게 해가지고 하나 남자랑 꽃이 몰랐고 지랄로 연병을 틀었는데 어머 나 너무 터프해지고 친구들 유유상종이잖아. 뭐 내 친구들 다 그렇거든. 애들이 막 뭐 빨리 말해라 결론 내라 이라고 대화할 때도 대화를 들어주지 않고 있지. 결론 내라. 그 결론이 뭔데 뭐 가자고 말자고 뭐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전부 다 야 우리 좀 이래가 안 된다. 우리 진짜 데이트할 때 그때 20대 때 생각하고 우리 좀 여자로 돌아가자. 그래서 집에서 연습하고 나오거든. 이제 학생들 보면 밝게 많이 웃어야지 하고 말도 좀 부드럽게 하지 하는데 이상하게 여기만 딱 서면 안 돼. 난 여기 서는 순간 이상 창피해. 나는 그냥 학생들이 내를 보고 있는 자체가 창피해. 그래갖고 막 창피하면 사람들이 입으로 또 터프한 척 하잖아 내 말. 그런데 꼭 연습하고 나와. 꼭 내가 이 차에서 내릴 때까지 연습하고 나와. 말 부드럽게 해야지 말 예쁘게 해야지 하는데 안 돼. 그러니까 아마 분명히 내가 또 유튜브 보면 내 표정이 또 아주 어두울 거야. 그러니까 근데 차라리 혼자 찍을 땐 잘 되더라고. 혼자 찍을 땐 아무도 없잖아. 그러니까 안 창피한 거야. 찍는 PD님한테는 좀 창피하지. 자 좋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딱 2문제만 더 풀고 진행장 가지도록 할게요. 자 20번까지 일단 1라운드 1차 라운드 끝났습니다. 채점 한번 해주세요. 채점 한번 딱 해주세요. 자 다음 답 다시 한번 부를게요. 이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답 다시 한번 볼게요. 틀린 것만 뭐 맞춘 것만 이렇게 동그라미 하지 말고 이게 번호에다 정확하게 표시하세요. 자 1번에 4번 답 두 번씩 부를게요. 1번에 4번 2번에 1번 밑줄은 포, 두 번째 2번은 covered, 3번은 to stay, 3번에 1번은 having been, 오른쪽은 having been, 2번은 that, 그 다음 3번은 with, 4번에 1번, 5번에 3번, 6번에 2번, 7번에 3번, 8번에 1번, 9번에 B 단어, 옥신각신하다, 뭐 언쟁하다 정도. 10번에 10번. 자, 11번 넘어가고 12번, 1번에 볼 수 있다, visible. 그 다음 가장 가깝다, closest. 더 밝다, brighter. 13번 정답은 CBDA. 14번 정답은 3번. 15번에 2번, 16번에 1번, 17번에 5번, 18번에 1번, 19번에 BCA, 20번에 2번 되겠습니다. 소박하게 일단 20번 밑에다가 자기 점수 적어놓으세요. 맞춤 개수 적어놓으세요. 20번 숫자 옆에다가 몇 개 맞췄다 일단 중간 점검할게요.
자, 그 다음에 상징성 있는 문제 2개만 딱 더 하고 이제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상징성 있는 문제를 보기 위해서 뒷장으로 넘겨서요. 31번 찾아가 주세요. 31번. 31번. 예. 자, 그 다음에 33번. 2개 동그라미 쳐놓을게요. 31, 33. 자, 어휘 문제는, 어휘는 엄밀히 말하면 품사로 내가 말씀드릴게요. 어휘 문제는 첫 번째 명사, 동의어나 빈칸, 형용사, 동의어나 빈칸, 부사는 잘 없습니다. 동사, 동의어나 빈칸, 그 다음 수거나 이디엄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출제 트렌드는 일단 경찰부터 말씀드리면 경찰 이상으로 말씀드릴게요. 경찰 이상이라는 건 경찰 9급 국회직입니다. 명사는 무조건 생소한 단어이기 때문에 빈칸처럼 풀어라 그거예요. 그 다음 형용사나 동사는 1대1입니다. 하나는 성실성 테스트라서 외워서 푸는 거고 그게 아니면 전부 다 빈칸처럼 푸는 거예요. 근데 모든 문제는 빈칸으로 다 풀립니다. 그 다음 수거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해지고 핵노답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반드시 동사구 수거입니다. 동사구. 동사하고 전치사 결합한 거 있지. 뭐 피하다, 멀리하다, shy away from. 그 다음 뭐뭐를 뭐 배제하다, rule out 이런 식으로 동사구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학생들이 어휘 문제가 4문제가 있다 치면 그래도 4문제 다 틀려서 고민한 건 아니고 학생들이 2문제 정도를 틀려서 고민한단 말이야. 그 주범은 바로 추론이 안 돼서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그 주범 추론이 안 돼서고 압도적인 추론력을 요구하는 것이 특히 앞면에서 동사구입니다. 동사구가 9급 기준으로 제일 어려워요. 동사구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동의어든 뭐든 상관없어. 밑줄 친 단어에 동의어를 고르셔도 처음 본 거예요. 시험장 가서. 그러니까. 이걸 빈칸처럼 풀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추론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이 수구라 생각하면 돼요. 그럼 돌려 말하면 어휘 4문제 중에서 1개만 틀리면 이제 3개를 맞추려면 수고 빼고 나머지 단어 추론 다 돼야 된다는 거예요. 돌려 말하면 85점 이상으로 가려면 앞면에 어휘 4개 중에서 동사구, 동의어 빼고는 나머지 명사나 형용사나 동사는 반드시 동의어든 아니든 추론으로 맞춰야 된다는 거지. 예. 그리고 밑줄 단어는 어려울지 몰라도 보기 단어 4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수험 생활을 제대로 해왔다면 1개 말고 3개는 아는 걸래. 다시 1개는 모름. 잘 봐요. 모름. 나머지 3개는 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답이 아는 것 중에 하나다. 그럼 3번이 정답이다. 아무 문제 없지. 그 다음 반대도 있습니다. 1, 2, 3, 4가 있는데 이번에 3개 다 모를 수 있어요. 모름. 근데 1번을 알아. 그런데 그 아는 게 답입니다. 무조건 이렇게 냅니다. 그러니까. 됐나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보기가 있는데 하나 모르고 3개를 다 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아는 단어 중에서 답이 나온다. 그럼 맞춰야 되는 거 맞지? 그 다음에 3개나 단어를 몰라. 2, 3, 4를 다 몰라. 그런데 아는 단어가 하는데 그게 답이야. 확실히. 그러니까. 그래서 출제원은 절대로 단어 자체로 조절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31번 한번 봐주세요. 31번이 정말 제일 부합하거든. 이건 할 땐 경찰직부터야. 자, 31번에 케빈 돼 있지? 아는 사람 있어 없어? 없지? 우리가 아는 케빈은 오두막 맞습니까? 맞습니까? 케빈, 우리가 아는 케빈은 오두막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거나. 그래 지금 이 케빈을 동사로 쓰고 있지? 적어봐요. 동사. 상징성을 띠는 문제입니다. 자, 1분 드릴게요. 준비 시작. 스탑. 예. 자, 넘깁니다. 33번 한번 보실래요? 이건 전직렬이지. 이 동사는 이상하게 전직렬이 다 무난하게 돼. 소방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그 다음 구급도 그렇고 동사는 그러니까 무난하게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럼 이거는 우리 학생들이 제게 알아들을 게 뭐냐면 그런데 본인이 속 시원하게 느껴질 정도의 절대 동의어는 안 내. 다시 한번 말한다. 속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의 절대 동의어는 없다고 내 말은. 근데 비슷한 말을 골라야 되는 거야. 되겠습니까? 예. 자, 바로 정답 각자 찍으세요. 해석하지 말고. 이걸 알고 있어야 돼. 그냥 이 단어 자체를. 스탑. 됐습니까? 예. 자, 그럼 가봅시다. 우리 학생들 31번 가봅시다. 자, 내 영어로 한번 읽을 테니 고개 들고 외워서 해석할 거예요. Rawls is Stalinist. Critics often try to cabin him as relevant
only for American or at most Anglo-American audience. 거기 들고 해석 외우죠. 거기 들고 참 기억력 안 좋다. 맞아요? 거기 들어라. 연습해야 돼. 시작. 내 표정 돌변한다. 정확하게란 말이야. ESD 붙었다. 최상급이었다. 정확하게라니까. 4개의 관사 빼고는 번역에 다 반영돼야 돼. 롤스의 가장, 다시 시작. 롤스의 가장 엄격한 비평가들은, 일단 구려도 좋으니 번역만 하자. 다시 시작. 롤스의 가장 엄격한 비평가들은 글을 기억력 안 좋으면 보세요. 미국인이나 시작. 영어로 읽어. 앵글로 시작. 앵글로 아메리칸 오디언스들 포 살려. only 에게만 relevant 관련된 as 라고 동사했다. 자, 보고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롤스의 가장 엄격한 시작. 가장 엄격한 비평가들은 글을 그다음 미국인들이나 시작. 앵글로 아메리칸 오디언스들에게만 관련돼 있다라고, 관련돼 있다가 좀 별로야. 사실 나중에 바꿀 건데 관련돼 있다라고 그랬지, 그치? 그럼 거기 들고 지금 보니까 공통점이 뭐예요? American or most Anglo-American audience. 이걸 상해로 바꿔 뭐야? 대상을 마고 있는, 한정 짓고 있지. 맞지?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에요? 1번. 그래, 이렇게 낸다니까. 그랬습니까? 응. 자, 그래서 relevant는 관련된 별로지. 관련된 별로지. 말이 안 되지. 실체가 없지. 본인이 말해놓고 실체가 있는지를 의심을 하세요. 관련됐다보다 뭐가 좋아요? 롤스의 가장 엄격한도 별로대. 엄격한도 별로야. 롤스의 가장 엄격한 비평가들은 롤스를 특정 지역에만 뭐예요? 해당된다. 그지? 그러니까 거기서만 먹히는 이야기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타당하다 이 말이야. 내가 보기에 설득력 있다 이 말이야. 내가 보기에 레러번트는 의역하면 설득력이 있는 이야. 먹히는. 알겠습니까? 관련된 이건 실체가 없지. 됐습니까? 그 다음 엄격한 별로지요. 엄격한보다 뭐가 좋아요? 뭐 아주 냉정한 비평가들. 그지? 그러니까 냉정한이 낫지. 그러니까 이게 다 인문학의 힘이라고. 이런 단어를 매끄럽게 바꾸는 것도 다 인문학의 힘이야. 어때요? 31번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경찰도 이렇게. 예, 소방은 이렇게 안 갑니다. 소방은 그냥 그래도 열심히 이 정도 추론까지는 안 갑니다. 그러니까 예, 좋아요. 자, 그 다음에 33번 한번 봐요. 33번에 investigate 이런 건 바로 찍어야 되죠. 우리말로 외울 땐 조사하다잖아. 그럼 조사하다를 딱 찾으려면 있어 없어? 없어. 그래, 그렇게는 안 된다고 내 말은. 근데 비슷한 게 2번이지. 예, 정답 2번 되겠습니다. explore. 이게 탐험하다, 조사하다, 연구하다 같은 말이지. 탐험하다, 조사하다, 연구하다. 그런데 이런 게 빈칸처럼 풀어도 답이 쉽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트렌드가 빈칸처럼 풀어도 답이 다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번 adapt 주의하십시오. adapt를 지금 단독으로 쓰면 타동사입니다. 적응시키답니다. 적응하다가 아닙니다. 적응시키답니다. 그럼 적응하다가 되려면 adapt to가 돼야 돼요. adapt 바로 뒤에 to가 오면 뭐뭐에 적응하다. 뭐뭐에 적응하다. adapt 단독으로는 적응시키답니다. 그 다음 3번의 prosecute는 무슨 뜻이에요? 기소하다, 기소하다 그런 뜻이고, 4번의 prolong은 오래 끌다, 연장하다 이런 거잖아. 오래 끌다, 질질 끌다. 4번 오래 끌다 이런 뜻이잖아 내 말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습법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해보면 오전 지금 일단 끝내면서 31번 있지. 문제집을 풀면 안 돼. 문제집은 나는 편의까지 다 본 사람이야. 그건 문제가 없어. 거기에 문제집하고 나는 지금 이 문제를 풀면 어땠어요 여러분들? 외우는 거에서 추론하는 훈련이 돼. 그렇지. 근데 시중에 문제집 뭐냐? 외워서 찍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그 사람들이 예문을 어디서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봐봐, 이 사람들이 책을 만들 때 예문을 어디서 가져오냐면 그냥 옥스포드 사전 검색을 해.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예를 들어서 켈빈이라는 단어를 갖다 알고 싶다 그러면 이 켈빈이라는 단어를 학생들한테 문장을 해서 실제로 쓰는 예문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있지 내 말은. 그냥 다 그 사전 있지, 사전에 예문을 옮긴단 말이야. 그럼 사전에 있는 예문을 봐. 우리도 생각해봐. 국어 사전에 있는 거하고 우리가 실제로 쓴 말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맥락에서 단어를 써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책을 봐봤자. 가성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를 풀면 학생들이 숫자가 있기 때문에 숫자에 질리게 돼. 본인이 만약에 영어 문제를 풀어. 그러면 몇 번 정도 풀면 질려요. 예를 들어서 문제집을 푸는데 우리 문제집 샀지. 그러니까 어휘 문제집 1000제를 샀단 말이야. 1000문제. 그럼 본인이 어떻게 했어요? 진짜로 한 40문제, 40번까지, 50번까지 풀어도 막 뒤에 얼마나 많나 이러겠지. 응? 그리고 또 언어력이 안 는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 연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다? 원서 읽혀라 이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왜 원서 읽으라고 하겠어? 원서를 읽으면 이런 추론하는 상황이 어떻게 일어나요? 세 줄마다 한 번씩 추론해야 된다. 따라해보자. 시작. 한 줄씩 추론해야 돼. 세 줄은 넘어갈 수가 없어. 무슨 말이냐면 영어 원서 있지. 영어 원서에 문장들이 있지 내 말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단어 알아둬야 내 말은. 단어를 지금 자꾸 이야기하지 마요. 여기 있으면 여기 1, 2, 3, 4 줄 번호야. 원서니까 줄이 있잖아요, 어머니. 그러면 단어 알아둬야 돼. 알아도 이해를 안 된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지가 양심적으로 딱 집학을 해보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멈추고 추론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 있는 걸 추론하려면 앞, 뒤로 맥락이 있다는 말이야, 내 말은. 그러다 또 4분간 또 추론해야 돼. 또 무슨 말인지 또 모르고 나오거든, 내 말은. 그래서 이렇게 뒷심 있게 글을 읽는 훈련은 오로지 원서에서만 가능하다고. 뒷심 있게. 뒷심 있게. 근데 자꾸 영어 강사들이 개구라를 친다는 말이야. 뭐 강의를 들어서 단계별로 발전한 것처럼 봐봐. 뭐 기초반, 기본반, 심화반 지랄을 해라 그러니까. 기초반. 언제 너 기초된 놈? 기초반 들어서 기초된 놈 한 놈도 없더라. 기초반, 기본반. 언제 기본반 들어서 기본된 놈? 기초반, 기본반, 심화반, 단원 문풀, 기출 문풀, 파이널 지랄하고 있다. 파이널에 파이널 같은 애들이 앉아있어야 말이지. 그럼 파이널에 파이널 같은 애들이 앉아있어야 되잖아, 맞지? 파이널에 보면 전부 빌빌거리. 인문학 강의 저거 새로 다 하고 있어, 내가. 물론 기존에 내한테 안 듣던 애들이 경우에 하면서 말하는 거지. 자기가 제대로 된 기본을 알았으면 인문학 기본 다 했어야지, 그러니까. 인문학 기본 다 하고 앉아있어야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겉이 아니고 제발 속을 보라는 거예요, 내 말은. 너무 그걸 안 하셔. 그러니까 영어의 커리큘럼 좀 물어보지 마. 줄리아 선생님, 커리큘럼을 말해주세요. 형식적으로 내가 적어놓은 건 있어. 그러면 본인의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 본인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이 커리큘럼 불러주면 그대로 하면 되나? 선생님, 내 언어력은 이 정도입니다. 노벨상 작품 모르고요. 노벨상 작품 셰익스피어 들어는 봤는데 뭐 영국 사람인지 모르겠고요. 뭐 햄릿 들어는 봤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러니까. 하지만 인문학 우리말로도 별로 그동안 더 한시했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문법도 잘 모르고요. 정확하게 자기를 적나라하게 표현해줘야 된다고. 근데 그런 게 없이 자꾸 과정을 물어보니까 거기서부터 출발이 잘못된 거지. 숨기려고 하는 사람. 숨기려고 하는 사람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함부로 발휘할 수 있는 강사가 만나면 완전 망하는 거지. 숨기려고 하는 학생, 자기의 적나라한 영어 실력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 학생과 정보의 비대칭성이 뭐냐? 나는 알고 있는데 학생은 모르는 정보. 그럼 나는 얼마든지 그 학생을 속여 모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칭성 들어보셨죠? 그죠? 안 들어봤구나. 정보의 비대칭성. 우리가 왜 사기를 당해? A하고 B의 정보가 같지 않기 때문이지. A가 만약에 전문적인 주식 투자자야. 근데 B는 시골에서 농사만 짓던 할머니야. 그럼 이 전문적인 주식 투자자가 할머니 속여 먹는 건 일도 아니지, 내 말. 그런 일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영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갖고 있는 강사와 그걸 악용하려는 강사와 만약에 그럼 자기의 치부를 절대 보여줄 수 있는 학생이 만나면 이건 사기의 결합이 되는 거지. 폭발적인 어떤 사기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지. 그때부터 학생에 대한 희망 고문이 시작돼. 아이, 니가지까지 내 책을 좀 더 안 봐서 그래. 좀 내 강의 더 들어. 아이, 내 강의 이번에 심화반 계산하는데 또 들어. 아, 이번에 선생님 문풀하거든. 그걸 들어봐. 희망 고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첫 번째 학생은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자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야 되고, 두 번째 강사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절대 악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분야는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 다음 이거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모른다고 말하고, 알면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러니까 그런 정보의 비대칭성부터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난 이 바닥이 그래서 이 공무원 시장에 와서 내가 깜짝 놀란 게 바로 그런 거였다, 그 말입니다. 그 학생들은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에 관심도 별로 없더라고.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에 별로 관심도 없고,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을 막 악용하는 모습이 너무 흔하고, 그러니까 흔하고. 그 두꺼운 영어 책들에 뭐 있어? 인문학 한 줄 있습니까? 뭐 영어 책이라고 사봤더니 일형식, 이형식, 자동사, 다동사, 수요동사, 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뭐 단어 뜻 동의어 발라놓고, 그 두꺼운 책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 두꺼운 책에. 그럼 여러분들은 제가 중간에 바뀐 사람인지 처음부터 그랬는지 의심스러운데 처음 책을 보세요. 나는 노량진 처음 왔을 때부터 인문학을 다 싫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노량진 왔을 때부터. 그때 그놈 새끼 중간에 내 수업한테 나가대.
성견지명 없는 새끼. 내가 그때 섹스피어에 글을 수업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 그러니까 나는 줄리아의 나 애국 영화의 책 정복이 나는 엘리트 공무원이다. 내가 딱 노량진에 왔을 때 처음 책부터 봐. 거기서부터 인문학이 다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부터 나는 절대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하지 않겠노라. 그러니까 악용하지 않겠노라. 당장 내보다 다른 강사가 정보의 더 비대칭성을 이용하고 이 강사 사주가 두 개라 하더라고. 근데 처음 보러 갔대 사실은. 안 웃나? 강사 사주가 두 개라 하더라고. 교육자하고 사기꾼이래. 그러니까 진짜 교육자인데 강사된 사람이 있고 사기꾼으로 가야 되는데 강사된 사람이 있대. 그러니까 근데 나는 교육자인데 사기꾼 기질이 있대. 근데 들어봐봐. 근데 아는데 그걸 이용을 안 한대. 누구보다 여우래 내보고 누구보다 여우고 보통이 아니래. 그러니까 그래서 까부는 것들을 다 알고 있대. 그러니까 저것들이 까부는구나. 근데 그걸 이용을 안 한대. 나는. 왜냐하면 너무 내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대.